여기는 각성자 아카데미야. 학생들의 힘과 등급을 평가하는 테스트 의식이 한창 진행 중이지. 교수님이 학생들을 한 명씩 호명하면 특별한 포털을 타고 들어가게 돼. 그 안에는 학생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악마의 심장이 있는 강이 있거든. 이 심장이 에너지를 측정하고 나면 아카데미 전체에 그 학생의 현재 등급과 미래의 잠재력을 쫙 띄워주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2급 찌질이들로 판명난다는 거지. 어떤 애들은 높은 잠재력을 가진 D급만 받아도 엄청 자랑스러워해. 그리고 마침내 아카데미 최고의 천재가 앞으로 나서는 순간이 와. 이 녀석은 최강 길드의 돈 많은 후계자라서 다들 이 녀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 자신만만하게 악마의 심장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이 녀석. 자기가 아카데미 역사상 첫 번째로 꼽히는 최고의 화제거리가 될 거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지. 그가 힘을 방출하자 밖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러. 결과는 언젠가 S급에 도달할 잠재력을 가진 상위 티어 D급이었어. 이 거만한 녀석의 친구들은 특히나 더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녀석이 세상에 둘도 없는 희귀한 천재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야. 심지어 그 무리 중 하나는 다음 차례로 줄을 서 있던 시첸이라는 겸손한 소년을 비웃기까지 하더라고. 그 친구는 첸이 망신만 당할 거라고 확신했어. 하지만 우리 첸은 그딴 비웃음은 가볍게 무시하고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가지. 첸도 다른 애들처럼 방에 들어갔는데 웬걸? 이번에는 악마의 심장이 잔뜩 겁을 먹은 거야. 쟤는 아직 스킬을 쓰지도 않았는데 심장은 벌써 상위 티어 D급을 뛰어달. 진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지. 그러더니 첸이 몬스터한테서 흡수한 가장 약한 스킬 카드를 딱 쓰니까 아주 가볍게 C급에 도달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이 상황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첸은 한술 더 떠. 그가 더 강력한 클래스 카드로 전환하니까 이제 악마의 심장이 아예 패닉에 빠지기 시작해. 첸이 힘을 방출하는 순간 하늘에 폭풍이 몰아치고 등급 표시기가 오류를 일으키더니 무려 S급 잠재력을 띄우는가 했지. 교수님들도 완전 충격받았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곧바로 다니레스가 트리플 S급으로 변하더니 결국 시스템이 최대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에러를 띄워버려. 이제 교수님들은 진짜로 공포에 질려서 테스트룸으로 막 뛰어들어가. 근데 들어가 보니 방 전체가 완전히 박살나 있는 거야. 악마의 심장은 새카맣게 타버려서 완전히 죽어버렸어. 이런 일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다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감조차 못 잡고 멘붕에 빠졌지. 그 사이 우리의 주인공은 아주 태연하게 걸어나와. 사실 첸이 너무 압도적인 힘으로 악마의 심장을 실수로 죽여버린 뒤에 그걸 아예 꿀꺽 폭식해버렸거든. 그럼 이 시첸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대체 뭐고 왜 이렇게 강한 걸까? 알고 보니 그는 전 세계가 악마들에게 정복당했던 미래에서 돌아온 회귀자였어. 그는 최후의 생존자로서 수년 동안 처절하게 싸웠고 결국 마왕과 함께 자폭하면서 마침내 그를 쓰러뜨렸던 거야. 그리고 눈이 멀어버릴 듯한 성광이 번쩍인 후 눈을 떠보니 과거의 기숙사방이었던 거지. 처음엔 자기가 어떻게 사후세계에 온 건지 혼란스러워해. 하지만 창밖을 내다보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해. 잠시 후 마침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10년 전의 대학교 시절로 회귀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 바로 그때 기묘한 홀로그램이 나타나더니 첸에게 폭식의 힘 통합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주는 거야. 창밖을 계속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첫 번째 마왕이 강림하기까지 이제 딱 3년이 남았다는 걸 깨달아. 첫 번째 마왕 라스. 첸은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끔찍한 일들의 원흉이 바로 이 마왕이었다는 걸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 라스가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면 그 뒤를 이어 다른 마왕들이 줄줄이 인간 세계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 영웅은 마왕 라스가 나타날 장소를 찾아내서 지옥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놈을 처치해버리겠다고 굳게 결심해. 생각에서 빠져나온 첸은 자신의 옆에 둥둥 떠있는 인터페이스에 집중해. 거기엔 그 에스탯이 아주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지. 첸은 이게 무슨 게임 메뉴나 시스템 같은 건지 궁금해. 왜냐하면 첫 번째 삶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아예 없었거든. 그때는 오직 자신의 각성 능력에만 의지했었어. 각성 능력은 10,000명 중 단 1명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거였지. 공립각성자대학교는 그런 잠재력 있는 각성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세워진 곳인데 안타깝게도 첸이 예전에 이곳에 있었을 때는 각성에 완전히 실패했었어. 그 시절엔 괴롭힘 당하는 게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게 바로 그가 양어실에서 깨어났던 이유이기도 해. 바로 그때 시스템이 또 다른 패널을 열더니 번개 타입의 암살자 카드를 보여주는 거야. 첸은 그게 이전 삶에서 자신이 얻었던 바로 그 클래스라는 걸 단번에 알아봐. 그는 깜짝 놀라며 이번에는 자신이 더 일찍 각성한 건지 궁금해하지. 그는 곧바로 그 힘을 테스트해보기로 마음먹어
하지만 클래스 전환을 채 끝내기도 전에 E급 플라워 챈터인 그의 룸메이트이자 친구 마오롱이 나타나 불쌍한 롱은 뺨에 밴드를 붙인 채로 제니 괜찮은지 확인하러 온 거였어. 다행히도 롱의 눈에는 그 떠다니는 패널들이 보이지 않았지. 덕분에 첸은 오직 자신만 그 시스템을 볼 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돼 롱은 첸의 상처가 이미 다 사라진 걸 보고는 그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해. 그러면서 비각성자인 첸이 어떻게 이미 각성한 자신보다 회복 속도가 빠른 건지 엄청 의아해하지. 우리 주인공은 이전 삶에서의 롱을 기억해내. 이 룸메이트는 대학 시절에 어떻게든 각성하는 데 성공했었어. 하지만 결국 가장 약한 각성자 중 하나로 남았고 라스가 강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주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지. 옛 친구를 다시 마주한 첸은 조용히 미소를 지어 롱은 내일로 예정된 등급 테스트를 상기시켜주면서 둘 다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 롱은 우리 주인공이 아직도 각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마음 아파하면서도 졸업하려면 이번 등급 테스트가 엄청 중요하다고 신신당부를 해. 활기찬 거리를 걸어가며 쟤는 주변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무심코 툭 내뱉어. 그 말 때문에 룸메이트는 완전 겁을 먹고 말지. 쟤는 이번 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두가 똑같이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는 미친 듯이 훈련해서 레벨을 빨리 올려야겠다고 다짐해.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 이 시점에서는 각성자가 경험치를 얻고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마굴 안에서 몬스터를 잡는 것뿐이었거든. 근데 이 마굴들은 대형 길드들이 꽉 쥐고 있어서 첸처럼 약하거나 외부인인 사람들은 레벨업할 기회조차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그는 자신의 상태창을 열어 스탯을 찬찬히 살펴봐. 다른 각성자들이나 심지어 몬스터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해보려는 거지. 정부에서는 각성자들의 등급을 2급부터 시작해서 S급까지 쫙 분류해놨어. 첸은 대학 내 대부분의 학생들이 2급에 머물러 있고 기껏해야 극소수만이 간신히 D급에 도달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는 친구를 슬쩍 쳐다보며 속으로 조용히 콧방귀를 뀌어. 최소한 자기가 롱보다는 등급이 높다는 확신이 있었거든. 바로 그때 갑자기 공 하나가 날아오다니 불쌍한 너드 친구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해 안경이 날아가 산산조각이 나버리지. 알고 보니 바로 전날 그들을 두들겨 팼던 일진, 공충과 그 꼬붕들이랑 또 마주친 거야. 충은 씩 웃으면서 너드에게 다가가 자기가 여기서 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음료수 박스를 대령하지 않았냐고 시비를 걸어. 롱은 서둘러 사과하고는 자기 돈으로 당장 음료수를 사오려고 해. 하지만 첸이 딱 끼어들어서 그를 막아세워. 여기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충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이 일진 녀석을 다시 보는 순간 최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훅 빨려들어가. 그 시절 이놈들은 최의 머리를 싱크대불에 처박으려 했고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각성하라고 도와주는 거라며 낄낄댔었어. 그날 그놈들은 첸이 기절하고 나서야 괴롭힘을 멈췄지. 그때 롱이 황급히 달려와서 첸의 상태를 살폈는데 충은 첸이 입을 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를 더 괴롭히려고 다시 돌아왔었어. 하지만 지금 현재로 돌아온 첸은 이 양아치들에게 아주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주기로 결심해. 젠이 당당하게 맞서자 충과 그의 꼬붕들은 아예 그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주겠다며 다시 다가오기 시작해. 우리 영웅은 충을 똑바로 노려봐. 이 자식이 이렇게 약자만 골라서 괴롭히는 이유는 자기 친형이 학생회장이라는 엄청난 뒷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 일진이 점점 다가오자 주변 학생들은 첸을 동정하며 몰려들어. 다들 충이 첸에게 닿으면 그가 또 흠씬 두들겨 맞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 충이 방금 뭐라고 했냐며 다시 한번 묻자 첸은 아주 침착하게 앞으로는 우리 좀 그만 괴롭혀라 라고 똑똑히 방복해. 그 말을 들은 충은 완전히 빡쳐서 첸을 향해 주먹을 휙 날려버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젠이 주먹을 들어 올려 그 공격을 아주 가볍게 막아내더니 오히려 일진을 훅 밀쳐내버린 거야. 주변에 있던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고 충격에 빠져. 그들이 알기로 첸은 아직 각성조차 못한 상태였으니까. 근데 그 강한 공격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아냈잖아. 충은 분노로 길길이 날뛰며 다시 돌진해와. 첸이 아주 여유롭게 전기 암살자로 클래스를 전환할 준비를 하는 동안 롱은 멍하니 서 있고 충은 자신의 무적 악마 갑옷을 활성화한 채 묵직한 일격을 날리며 달려들어. 하지만 충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첸이 먼저 번개처럼 튀어나가서 그를 날려보려. 번개의 기운이 실린 강력한 펀치 한 방으로 말이야. 주변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해. 그 약골이라 불리던 첸이 학교 최고의 일진을 단추목 한 방에 날려버렸으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털리고도 충은 정신을 못 차리고 꼬붕들에게 당장 나서서 복수해달라고 소리를 빽빽 질러대. 그 사이 꼬붕들은 첸이 방금 한 짓을 보고 이미 쫄아서 덜덜 떨고 있었어.
충은 억지로 비틀거리며 일어나 우리 영웅에게 다시 덤벼들지만 이번에도 아주 얄짤없이 묵사발이 나고 팽개쳐져 자기네 보스라는 놈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걸 본. 꼬붕들은 자기들한테는 승산이 아예 없다는 걸 깨닫고는 그대로 빤스런을 쳐버리지. 이 모든 걸 지켜본 불쌍한 너드 친구는 완전히 얼어붙어서 입을 다물지도 못해. 불과 어제만 해도 먼지나게 맞았던 룸메이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지. 한편 채는 과거 생에서처럼 자기가 원할 때면 언제든 암살자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 게다가 레벨 1이더라도 그의 스탯은 낮은 레벨의 각성자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했어. 즉, 그의 현재 등급은 최소 D급은 된다는 뜻이지. 하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었어. 누군가를 쓰러뜨렸는데도 시스템이 레벨업을 안 시켜주는 거야. 이 생각에 빠진 채는 일진 녀석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다가가고 주변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서 그 모습을 지켜봐. 바로 그 마지막 순간 학생의 부회장인 링류가 나서서 첸을 멈춰 세워. 그녀는 아무리 충이 잘못했다고 해도 이 정도 패줬으면 이미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말해. 그녀는 일진 녀석이 다시는 첸을 괴롭힐 엄두도 못 낼 거라고 장담하고. 그 말을 들은 우리 영웅은 마침내 그를 놔주기로 결정해 뒤로 물러서면서 첸은 학생회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 같은 사람을 구해주려는지 의아해. 사실 첸은 진짜로 그를 죽일 생각 없이 그냥 연기만 하고 있었던 거거든. 그는 이런 일진 녀석들은 아주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타겟으로 삼을 테니까. 계속 또 계속 말이야. 첸이 룸메이트와 함께 자리를 뜨자 일진의 꼬붕들은 멀리서 숨어 그를 지켜보며 그날 밤 자기들끼리 수군거려 앞으로는 첸의 심기를 건드릴 생각조차 해선 안 된다고 말이야. 기숙사로 돌아온 롱은 다른 룸메이트들에게 첸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강력한 번개 암살자로 각성했는지 열변을 토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아. 롱이 예전에 그 약했던 친구가 어떻게 충을 그렇게 개박살냈는지 계속 설명하는데도 2급 뉴클리어스 메이지인이 샹주오는 그걸 그냥 농담 따먹기로 취급해버려. 주호는 첸이 진짜로 그렇게 거물급이 되었다면 왜 아직도 밖에서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훈련을 하고 있겠냐고 반문해. 진짜 각성자라면 더 이상 그런 기본 체력 훈련 따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지. 이 말을 듣고 갬돌이 룸메이트인 샹위도 거들어. 지금 들어보니까 롱이 머리를 한 대 세게 맞고 헛소리를 하는 게 틀림없다고 간족되지. 주호는 계속해서 입을 털어. 자기들 4명이 이 기숙사 방에 배정된 이유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약체들이기 때문이고 무슨 짓을 하든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그는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이 넷 중에서 제일 강하고 롱과 위는 그냥 서포트 챈터일 뿐이라고 잘난 척이다. 그는 약간 폼을 잡으면서 첸이 번개 암살자가 되었을 리는 절대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켜. 그러면서 자신감에 차올라 내일 있을 졸업전 마지막 테스트에서 자신이 등급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김칫국을 완샷하지? 그 시각 학생회장 공팅은 링요와 함께 입금막을 해서 훈련을 마치고 걸어나와. 그는 동생이 아직도 거기에 서 있는 걸 보고는 대체 뭐 하고 있냐고 물어. 충은 자기를 두들겨 팬 그 자식이 멀쩡히 돌아다니는 한 잠도 편히 잘 수 없다며 징징대. 충은 형한테 계속 매달리며 형이 무조건 복수해줘야 한다고 떼를 쓰지. 팅은 동생이 져놓은 사고를 자기가 알아서 수습하겠다고 차분하게 달래줘. 나중에 식사 자리에서 부회장 리뉴가 팅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묻자 팅은 오히려 그녀에게 그 소년이 정말로 자기 동생이 말하는 것만큼 강하냐고 되물어. 링류는 학교 전체를 통틀어 D급 학생이 10명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을 그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고 짚어줘. 게다가 팅은 그 학생들을 이미 전부 자기 클럽으로 영입해놓은 상태였지. 그녀는 다른 사람들은 팅처럼 마굴에 들어갈 권한조차 없기 때문에 평범한 녀석이라면 절대 그를 상대할 수 없을 거라고 덧붙여 설명해. 그 반대편에서 첸은 비를 쫄딱 맞으며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어. 그는 무려 100kg이 넘는 짐을 짊어지고 20km를 완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 자기 체중의 거의 2배나 되는 무게를 말이야. 그는 각성자의 힘의 한계치를 끌어올리려면 기초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 고레벨의 힘을 감당하려면 그만큼 강력한 육체가 필수니까. 달리면서 그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여동생이 마왕 라스가 인간 세계에 강림했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를 떠올려 마왕은 순식간에 셀 수 없이 많은 인간들을 학살했고 그의 동생도 첸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지. 그는 이 마왕을 쓰러뜨리는 것을 자신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아 그 순간이 바로 모든 파멸의 시작이었으니까. 첸은 마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면 비록 놈이 도착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더라도 승산이 있으려면 그 성장 속도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네요. 바로 그때
여동생 서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동생의 목소리에 그는 순간 할 말을 잃고 침묵에 빠지지. 동생은 대회 준비하느라 바빠서 일찍 연락을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자기가 이번 대회에서 상금을 타면 집세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른다가 덧붙여. 동생이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동안 채는 조용히 듣고 미소 지으며 그녀를 지키고 그녀가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겠다고 굳게 다짐해. 동화가 끝난 후 그는 다시 훈련에 돌입해서 대학교 주변을 3바퀴나 더 뛰어. 훈련을 마친 뒤 곧바로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그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는 이 젊은 몸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다고 느껴. 자리에 앉은 그는 오직 돈 많은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마굴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해. 더 강해지려면 어떻게든 몬스터들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중 결국 스르르 잠이 들고 마는데 눈을 떠보니 폭식 시스템 안으로 끌려 들어와 있는 거야. 낯선 곳에 착지한 그는 이게 무슨 이상한 꿈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하지. 그 사이 현실에서는 롱이 첸을 찾으러 왔다가 얘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건지 궁금해하고 있어. 그 기묘한 공간 안에서 첸은 눈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탑을 발견해.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둘러보기도 전에 2급 클라우드 워리어 무리인 데스하운드들이 마치 환영 인사라도 하듯 나타나는 거야. 쟤는 자기가 어쩌다 마굴에 들어온 건가 싶어 당황하면서도 재빨리 클래스를 전환해. 일단 이 몬스터를부터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상황을 파악하기로 한 거지. 놈들이 뜬금없이 나타나긴 했지만 짖기만 하고 물지는 못하는 허접한 하운드들을 우리 소녀는 아주 가볍게 쓸어버리고 아이템을 싹쓸이해. 순식간에 랩을 2로 오르자 채는 자기가 운 좋게 마굴에 굴러들어온 것 같다며 씩 웃어. 바로 그때 보스 몬스터가 등장하는데 채는 그것마저도 마치 두부 썰듯이 너무나 쉽게 베어버려. 덕분에 또 한 번 레벨업을 하게 되지. 보스를 잡고 얻은 경험치는 아까 잡았던 같은 레벨의 일반 몹들보다 훨씬 짭짤했어. 그 직후 보스 몬스터의 시체에 포식 가능이라는 마크가 뜨는 거야. 채는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갸우뚱해. 그는 아까 시스템 패널에서 봤던 폭식의 힘을 떠올리고는 그걸 테스트해보기 위해 손을 뻗어봐. 놀랍게도 포식은 순식간에 완료되고 몬스터는 흡수되어 하나의 카드로 변해버려. 채는 자기가 쓰러뜨린 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 경악을 금치 못해. 그는 이게 마왕 라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능력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려. 자신이 마왕과 맞먹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일지.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세계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단 하나의 클래스만 가질 수 있어. 아주 예외적으로 둘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순 있지만 지금 채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무한대로 클래스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는 자기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미친 능력을 얻게 된 건지,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저 악마의 탑의 진짜 정체가 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어. 머릿속에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찰나 강렬한 기운이 확 덮쳐오더니 양손에 S급 칼 2자루를 쥔 악마가 떡하니 나타나는 거야. 그 악마는 누가 봐도 빼박 S급이었고 그 말은 즉 첸에게는 이길 승산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뜻이었지. 쟤는 자기가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을 건 도박으로 번개검을 소환해 맞서 싸울 준비를 해. 더 소름 돋는 건 왠지 모르겠지만 눈앞에 선 그 악마가 첸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악마는 첸과 공격을 주고받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첸을 가지고 노는 게 뻔히 보였어. 악마는 일부러 급소는 피나면서 첸을 계속해서 바닥에 매다 꽂기를 반복해. 첸을 완전 한계까지 몰아붙인 후 마침내 악마가 입을 열더니 자신과 함께 이곳에 남아 악마의 탑을 지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거 있지. 첸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거절하니까 악마가 무자비하게 그의 팔을 베어버려. 악마는 당장이라도 첸의 숨통을 끊어버릴 듯 위협하면서 첸이 이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러 봐준 거라고 설명해. 악마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회유하지만 우리 첸은 절대 희망을 잃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면서도 말이야. 첸은 결판을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기합을 내지르며 다시 한번 돌진해. 사실 첸은 그동안 계속 악마의 움직임을 불섭하고 있었어. 악마가 공격을 휘두르기 전 정확히 0.4초의 준비 동작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지. 그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괴물의 손목 각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걸 꿰뚫어 본 거야. 게다가 공격 직후 0.2초 동안 회복 딜레이가 생긴다는 사실까지 발견했어. 이 짧은 순간이 악마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작지만 결정적인 빈틈이거든. 최는 이 위험천만한 회피기동을 성공시킨 다음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에 악마의 심장을 노리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운 거야. 물론 첸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자신 같은 D랭크가 S랭크를 완벽하게 쓰러뜨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야. 그의 진짜 목표는
악마를 아주 잠깐 마비시켜서 탈출할 기회를 만드는 거였지. 계획대로 완벽하게 움직인 채는 유일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해. 그 빛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갈 진짜 출구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가 빛의 근원에 손을 뻗는 순간 빛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려. 악마는 그게 단순한 환상일 뿐이며 첸이 생각하는 그런 출구는 이 공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차갑게 알려주지. 이어서 악마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놔. 이곳은 사실 악마의 소굴이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악마는 첸이 자신의 공격 패턴에서 그렇게 빨리 약점을 찾아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하며 칭찬해. 드디어 악마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데 바로 연옥 락샤사였어. 락샤사는 첸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줄 유일한 존재라고 말하지. 첸이 악마의 몸을 찬찬히 살펴보던 중 소름 돋는 사실을 깨달아. 이 모습, 회귀하기 전 마왕 라뉘에게서 똑같이 봤던 모습이잖아. 우리 주인공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끝났던 그 최후의 전투, 즉 회귀 전 마지막으로 치렀던 처절한 싸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그때 상대했던 마왕은 평범한 악마가 아니었어. 격렬한 전투 중에 그 녀석은 먼저 거대한 드래곤으로 변신하더니 계속해서 다른 끔찍하고 강력한 고위급 괴물들로 클래스를 바꾸는 거야. 펄펄 끓는 융함을 휘두르고 치명적인 독가시 덩굴에 첸의 번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벼락까지 내리꽂았지. 그런데 그 수많은 변신 형태 중에서도 첸의 뇌리에 가장 깊게 박혔던 모습이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악마와 완전히 똑같이 생겼었다는 거야.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을 깨닫게 돼. 마왕 라니가 보여준 그 모든 변신은 사실 그 녀석 고유의 능력이었던 거야.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라니의 몸속에 깃들어 있었으니까. 지금 첸의 눈앞에 있는 이 악마는 마왕의 몸속에 흡수되었던 폭식의 힘 그 자체였던 거지. 첸의 이렇게 날카로운 추리력에 악마는 진심으로 감동해. 그리고는 첸이 2차원 전체에 존재하는 그 위대한 힘을 물려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차분하게 말해주지. 첸은 인상을 찌푸려. 차원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잖아? 그때 갑자기 악마의 손에서 찬란한 황금빛 공허의 열쇠가 스르륵 나타나. 그 열쇠는 악마의 등 뒤에 우뚝 솟은 거대한 탑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 악마의 설명에 따르면 마왕 라뉘는 그 탑을 지키고 있던 셀 수 없이 많은 강력한 괴물들을 모조리 집어삼켰다고 해. 그 중에서도 가장 굴복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틴 자들이 탑을 수호하는 성스러운 임무를 맡고 있었지. 그런데 그 락사사가 지금 그토록 중요한 열쇠를 첸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한 거야. 락사사는 첸이 그 악마들을 모두 포식해서 더 강해진 다음 자신을 대신해 그 사명을 완수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어. 당황한 첸은 악마가 도대체 왜 인간을 돕는 거냐고 따져 묻지. 그러자 락사사는 악마계 안에도 정의로운 존재가 있고 뼛속까지 사악한 놈들이 있다고 대답해. 어떤 끔찍한 괴물놈은 오직 자신의 재미만을 위해서 락샤사의 일족 전체를 학살해버렸다는 거야. 마치 즐거운 오락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그 지옥 같은 날 이후로 락샤사는 그 사악한 쓰레기 자식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벼러왔어.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찾아냈다고 믿는 거지. 락샤사는 우리 주인공에게 누군가가 네가 우리의 복수를 위한 최고의 희망이라고 한 말이 맞았다고 전해줘. 첸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다급하게 묻지만 악마는 모든 해답은 저 탑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남길 뿐이야. 마치 오랜 세월을 산 고대의 현자처럼 수수께끼 같은 말투로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함께 자신에게 남은 모든 에너지를 첸에게 기꺼이 바쳐. 대신 악마는 첸에게 이 지구상에서 걸어다니는 가장 강력한 인간으로 정점에 서야만 한다고 당부해. 탑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흉포한 야수들을 하나하나 전부 집어삼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거라고 경고하면서 말이야. 그 교활한 괴물들 하나하나가 첸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자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될 테니까 악마는 마지막으로 묵직한 경고를 남겨. 더 강해지겠다는 꺾이지 않는 갈망, 그 미친 듯한 굶주림을 가진 자만이 연옥 락샤사의 힘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지.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왕들을 도살해버리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원동력이라고 말이야. 그 말을 끝으로 악마의 거대한 몸집이 첸이 흡수할 수 있도록 이글거리는 에너지 구체로 압축돼. 에너지를 흡수한 첸은 순식간에 레벨이 8단계나 수직 상승하고 락샤사의 검 2자루까지 획득하게 돼. 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엄청난 임무를 받아들여. 약속한 대로 쓰러진 스타워리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지. 게다가 엄청난 스탯 상승에 더해서 죽은 인간과 악마의 힘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흡수할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과 중력 조작 능력까지 잠금해제해버렸어.
아침이 밝아오고 채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기숙사 방에서 천천히 눈을 떠. 갑자기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큰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지. 룸메이트들은 벌써 외출 준비를 마치고 첸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해. 지각하지 않고 학교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면서 말이야. 첸은 자신의 몸을 살펴보고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라. 그 지옥 같았던 경험들이 전부 그저 기괴한 꿈이었나 의심하기 시작하지. 하지만 새롭게 갱신된 스태창을 보는 순간 그게 절대 꿈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게 돼. 하룻밤 사이에 레벨 2에서 레벨 10으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현실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거든. 첸은 자신이 과연 어떤 랭크를 받게 될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해. 바로 그때 룸메이트가 첸을 놀리기 시작해. 어젯밤에 어떤 녀석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첸을 엄청나게 칭찬해댔다는 걸 꺼내면서 말이야. 첸이 얼마나 멋이졌고 말도 안 되게 강해졌는지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댔다는 거지. 마롱은 방 건너편에서 조용히 눈치를 살피며 자신은 그 일과 전혀 상관없는 척 시치미를 툭 떼고 있어. 룸메이트는 학교로 가는 길에 열리는 랭크 평가에서 첸에게 진짜 실력을 증명해보라고 도발해. 이 평가로 누가 진정한 기숙사 짱 타이틀을 가질지 결정되거든. 자칭 기숙사 짱은 자신의 이른바 백성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랭크 시스템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해. 모든 랭크는 3개의 세부 등급으로 나뉜다면서 비록 자기들이 다 같은 2랭크 찌끄레기들이긴 하지만 적어도 자기는 밑바닥 2랭크 루저들보다는 위에 있다고 으스대는 거야. 자기는 자랑스러운 중급 2랭크라면서 말이지. 각 등급 사이의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며 우쭐거리며 거들먹거리는 꼴이라니 잔뜩 흥분해서 근자감에 휩싸인. 이 광대 같은 녀석은 자기가 지금 너무 미친 듯이 강해진 기분이라 지난 평가 때보다 무조건 등급이 올랐을 거라고 호언장담해. 이 꼴을 보며 짜증이 머리끝까지 난 마롱은 우리 주인공에게 제발 장난은 그만두고 진심을 다해서 오늘 최소한 D랭크는 따내라고 부탁해. 그래야 저 잘난 척하는 기숙사 짱 녀석이 제발 그 나불대는 입을 한 번이라도 다물어 줄 테니까 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들은 랭크 평가식을 앞두고 모두가 잔뜩 긴장한 채 모여있는 학교에 도착해. 그런데 불량배 녀석들이 마치 학교 전체를 접수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걸어오는 거야. 자기들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애들은 다 짓밟아버리겠다는 기세로 말이지. 그 잘난 기숙사장의 건방진 미소조차도. 그 불량배들을 보자마자 그의 아버지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불량배들 역시 완전히 쫄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져.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첸 형님을 향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깍듯하게 인사를 박는 거야. 룸메이트들은 그제야 마롱이 했던 말들이 완전 헛소리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천천히 떼닫기 시작해.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이 광대짓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 그런데 그때 새로운 도전자 한 명이 첸의 앞을 막아서는 거야. 학교에 경찰 노릇을 하는 학생의 임원 지한이 다가와 아주 정중하게 포장된 경고를 날려. 알고 보니 학생 회장이 자신의 금쪽 같은 남동생에게 감히 손을 댄 멍청이를 직접 손봐주라고 이 녀석을 보낸 도였어. 쟤네 친구들은 지안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려. 다들 지안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거든. 지안은 학생회장의 온갖 더러운 뒷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해결사야. 룸메이트들은 도대체 왜 저 무시무시한 D랭크 괴물이 갑자기 우리 첸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도무지 영문을 몰라. 지아는 첸의 코앞까지 다가와서 위협적으로 압박해. 회장에 충실한 이케는 자신의 예민한 후각만으로도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려. 그러면서 지금 첸행에서는 아주 한심하고 나약한 루저의 냄새밖에 나지 않는다며 비아냥거리지. 하지만 첸은 이 모욕이 그저 우스울 뿐이야. 우리 주인공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개 취급하며 시원하게 맞받아 쳐버려. 개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지아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발하지.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이 덩치 큰 똥강아지의 주인인 학생회장이 나타나 사람들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물러서라고 명령해. 회장이 뒷조사를 좀 해보니 애초에 싸움을 먼저 건 쪽은 자기 남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거든. 자기보다 훨씬 강한 상대에게 주먹을 날렸으니 흠씬 두들겨 맞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학생회장은 첸을 향해 단검보다 더 날카롭고 살벌한 눈빛을 쏘아보내. 하지만 우리 영웅은 단 1%도 쫄지 않아. 바로 그 순간 한 교수가 랭크 평가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알리며 이름이 불리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달라고 방송해. 그 방송을 들은 회장은 자기 개에게 이만 가자고 지시해. 그는 이번 일이 그냥 일회성 해프닝일 뿐이고 이렇게 겁을 줬으니 첸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는 거지. 저 높은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부회장에게 오늘 랭크 평가식을 굳이 참관하러 온 이유가 뭐냐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봐.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신입생이라도 있냐는 거지. 부회장 링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올해는 꽤 재미있을 거라고 대답해. 곧이어 샹자웨이 이름이 호명돼 기숙사장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살짝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해. 문 너머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랭크 평가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악마의 소굴 안에서 한 명씩 개별적으로 진행되거든. 수많은 전선이 연결된 기괴한 악마의 심장이 각성자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들의 랭크와 잠재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식이야. 각성자가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을 뿜어내면 그 신호가 바깥으로 전송되면서 최종 평가 결과가 화면에 떡하니 나타나는 거지. 기숙사장의 현재 랭크는 지난번과 똑같이 나와서 그런데 그의 잠재력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늦게 나오자 교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당황해. 마롱은 쉴 새 없이 변하는 숫자를 숨죽이고 뚫어져라 쳐다봐. 엄청난 긴장감 끝에 드디어 밝혀진 샹자유의 최대 잠재력은 고작 C랭크였어. 기숙사장은 자기가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믿었던 게 전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고는 어깨가 축 처진 채 걸어나와. 룸메이트들은 어차피 우리 다 같은 처지 아니냐며 그를 위로하려고 애써. 아무리 기를 써봤자 최대 잠재력이 C랭크인 E랭크 신세에 갇혀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잠시 후 학생회장의 충견 치안이 의기양양하게 걸어나와 현재 랭크는 여전히 하급 D랭크지만 무려 A랭크까지 올라갈 잠재력을 인정받았거든. 첸의 룸메이트들은 벌써 10명 가까운 학생들이 D랭크를 받는 걸 보고는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려. 교수들조차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야.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벌써 D등급에 도달하다니. 실전 경험을 쌓기 힘든 학생들이 E랭크의 벽을 깨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 잔뜩 흥분한 교수들은 다음 학생을 호명해. 바로 모든 사람의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학생회장 공팅이었어. 이미 길드마스터 자리에까지 오른 공탱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하지만 우리 주인공 채는 흔들림 없이 평온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릴 뿐이야. 아카데미의 모든 사람들은 공팅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하급 D랭크였다는 걸 알고 있어. 지금까지 아카데미 역사상 최고 기록은 중급 D랭크였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학생회장이 저 악마의 속을 안에서 마침내 그 한계를 깨고 새로운 역사를 쓸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지. 공팅이 다가가자 악마의 심장이 천천히 눈을 떠. 회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한 번에 쏟아낼 수는 없었어. 하지만 졸업식에서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을 품고 있었지. 자신의 이름을 아카데미 역사책에 당당히 1위로 새겨넣고 싶었거든. 교수들은 그의 잠재력 등급이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걸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깜빡거려. 그들의 예상은 완벽하게 적중했어. 공팅이 무려 상급 D랭크를 받아내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군중들 사이에서 미친 듯한 환호가 터져나와. 역사상 최초로 잠재력 S랭크가 등장했으니까 회장의 똘마니들은 자기들 보스가 최고라며 쉴 새 없이 찬양을 쏟아내. 체엔의 룸메이트들조차 눈앞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탄생하는 걸 보며 부러움에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지. 교수들은 이 엄청난 소식을 당장 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며 자기들끼리 다급하게 수군거려. 이 귀한 S랭크 후보생을 국가 차원에서 극진히 모셔야 하고 절대 다른 나라로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둬야 하니까. 게다가 그는 아카데미 내에서 길드와 관련된 가장 어린 학생이기도 해. 이 정도면 아카데미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지. 위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위안론 교장은 부회장 링이 공팅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 그녀가 굳이 평가식에 직접 행차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 하지만 링 부회장은 오늘 자신이 관찰하러 온 학생이 공팅 한 명만이 아니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만들어. 저 화려한 학생회장 말고도 그녀의 흥미를 미친 듯이 자극하는 학생이 한 명 더 있다는 거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 그 학생이 다음 순서로 무대에 호명돼. 지아는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이 미스터리한 도시전설 같은 첸을 향해 또 다른 E랭크 쓰레기로 판명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비열하게 도발해. 룸메이트들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 첸이 진짜 E랭크로 나오면 너희들은 학교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비웃으면서 말이야. 애초에 이런 성스러운 행사에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나타난 것 자체가 수치라고 막말을 퍼부어. 하지만 마롱은 첸의 든든한 지원군여 자처하며 첸이 모두를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만들 거라고 당당하게 외쳐. 관중들이 숨막히는 기대감 속에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가운데 첸이 드디어 악마의 소굴로 발을 내디뎌. 첸이 다가가자 악마의 심장은 즉각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감지해. 우리 주인공은 각성자가 탄탄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상위 랭크 길드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졸업 전투 평가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내는 것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그 평가에서는 후보생들이 각자 마음에 드는 멤버들을 직접 골라 10면으로 구성된 스쿼드를 만들어야 해. 거기서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스쿼드는 국가 최고 수준의 제국 길드의 다이렉트로 스카우트되는 엄청난 특권을 받게 돼. 그러니 이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뼈저리게 알고 있지. 지아는 멤버 영입을 시작하며 또 다른 하급 D랭크 학생을 자기 보스에게 데려와 그는 자기네 파티가 이제 완벽하게 꾸려졌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회장의 동생은 물론이고 쓸만한 D랭크들은 이미 자기 팀에 다 싹쓸이해 뒀다고 설명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비를 놓칠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는 거지. 쟤는 강한 학생들은 결국 가장 강력한 파티를 만들기 위해 자기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약한 학생들도 약자들끼리 그룹을 만들게 되면서 철저한 적자 생존에 잔혹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걸 꿰뚫어봐. 약한 고리들은 조금의 자비도 없이 버려지고 철저하게 도태되는 살벌한 시스템인 거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화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마롱은 초조해지기 시작해. 관종들은 첸이 너무 뼈저리게 약해서 시스템이 그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라고 섣불리 단정지어버려. 그러자 지아는 궁팅에게 남은 학생들은 어차피 죄다 쓰레기들 뿐이니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설득해. 그런데 그들이 막 자리를 뜨려는 찰나 갑자기 화면이 번쩍거리더니 상급 D랭크라는 결과가 떡하니 나타나는 거야. 이 믿을 수 없는 결과의 관중석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엄청난 충격이 번져가. 학생회장과 학생회 임원들 역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해. 그런데 시스템이 곧 결과값에서 뭔가 이상한 오차를 감지하기 시작해. 알고 보니 첸이 평가 중에 자신의 본래 신체 형태를 유지한 채 레벨 10의 기본 스탯이 수치상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시스템을 통해 은밀하게 조정하고 있었던 거야. 자신이 D랭크 판정을 받는 걸 확인한 채는 지금까지 포식한 클래스 중에서 가장 약한 지옥의 데스킹으로 클래스를 실적 바꿔보려. 그러자 랭크가 상급 뒤에서 중급 C로 순식간에 폭등해버리고 관중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멘붕에 빠져. 학생회 놈들은 저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맞는지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해. 심지어 과학자들조차도 결과가 미친 듯이 요동치자 상황을 의심하며 패닉에 빠지고, 급기야 기계가 완전히 고장나서 복급 불능 상태가 된 게 아니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해.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악마의 심장 내부에 심각한 불안정성이 발생하더니 결과값이 또다시 기괴하게 널뛰기 시작해. 이걸 눈치챈 첸은 더 강력한 클래스로 전환하기로 마음먹고 연옥 락샤사로 변신해버려. 악마의 속을 밖에서는 폭풍호가 몰아치고 악마의 심장은 극도의 공포에 떨기 시작해. 지아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며 혼란 속에서 소리를 빽빽 질러대고, 샹자오는 이 엄청난 현상을 기숙사에서 신적인 괴물이 탄생해 역사가 다시 쓰이는 성스러운 징조라며 호들갑을 떨어.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잠재력 수치가 무려 S랭크로 번쩍이며 바뀌어버려.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미친 상황에 과학자들과 공팅회장 모두 턱이 빠질 듯 넋을 잃고 말아. 하지만 시스템은 곧바로 사용자의 잠재력이 기계의 최대 부하를 초과했으며 현재의 한계치로는 더 이상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새빨간 경고를 띄워버려. 지안의 뇌는 마치 컴퓨터 블루 스크린이 뜬 것처럼 완전히 정지해버리고 순수한 충격에 영혼이 가출할 지경에 이르러 쏟아지는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한 시스템이 박살나기 시작하자 과학자들은 학생이 다치면 절대 안 된다며 사색이 되어 무대 위로 미친 듯이 달려가. 하지만 그들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악마의 심장이 있던 자리에 쪼그라든 건포도 같은 덩어리만 덩그러니 남 걸 보고는 충격에 얼어붙고 말아. 극심한 과부하로 인해 심장이 완전히 타버린 걸 보니 첸이 그 불쌍한 심장을 너무 심하게 겁준 게 틀림없어. 결국 첸은 그 심장마저 꿀꺽 포식해버리고 다른 사람의 랭크를 꿰뚫어보는 능력과 주변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해주는 사기적인 스킬까지 얻게 돼. 그가 악마의 소굴에서 걸어나오자 모든 사람의 랭크가 눈앞에 떠오르는 걸 보고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하지만 곧 학생회장 공팅 녀석도 자신의 진짜 잠재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채지. 알고 보니 그 잘난 회장놈의 진짜 잠재력은 기껏해야 평범한 C랭크에 불과했던 거야. 과학자들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걸어 나와서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악마의 심장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분간 테스트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이야. 일단 그들은 젠의 말도 안 되는 스탯을 기계 오류로 지부해버리고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상부기관에 올려 정밀 검토를 받겠다고 발표해. 아직 평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학생들은 내일 다시 오라는 지시를 받아. 내일이면 아무 문제 없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가 준비될 테니까 말이야.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첸의 룸메이트들은 방금 전 모두 앞에서 보여준 그 미친 퍼포먼스에 완전히 흥분해서 첸을 무슨 전설적인 영웅처럼 떠받들어. 공팅은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첸을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워.
그러면서 기계를 박살내고 학생회의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배상하라고 찌질한 패배자처럼 억지를 부리지. 첸이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그 녀석을 그 자리에서 바싹 튀겨버리려고 하는 찰나. 공팅이 직접 나서서 지향을 즉각 불러세워 학생회장은 감히 자기 팀원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며 엄중하게 경고해. 지아는 그 자리에서 완전 얼어붙어 버려. 그리고 팅이 손을 뻗으면서 새롭게 정체가 밝혀진 이 엄청난 실력자에게 자기 팀에 들어오라고 제안하는 거야. 그러면서 팅은 엄청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뭉치면 역사상 최고 점수를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 당연하게도 뒤에 있던 지아는 멘탈이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해. 왜냐하면 누군가 한 명은 팀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 체내의 자리를 만들어주려면 말이야. 게다가 이 상황은 무조건 형제들 사이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게 뻔했어. 지안의 생각으로는 팅의 팀에 들어간다는 건 의심의 여지 없이 무조건 1등을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어. 그래서 대체 첸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지 의문을 품기 시작해. 다른 사람들은 온갖 수를 쓰고 뇌물까지 바쳐도 이 라인업에 낄 수조차 없었는데 말이야. 지아는 억지로 자존심을 꾹 삼키고는 마지못해 첸을 팀에 환영한다며 우리 주인공의 어깨에 손을 올려. 하지만 첸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다니 지안의 손을 찰싹 쳐내고는 너희 팀에 들어갈 생각은 0% 아니 아예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못을 박아버려. 이 대답에 지아는 진땀을 뻘뻘 흘리는데 팅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해. 지아는 첸에게 욱해서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쏘아붙여. 자기네 팀이 이미 경쟁자도 없이 전교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첸은 등을 돌려 걸어가면서 너희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쿨하게 대답하지. 그러고는 그들 무리 전체가 단 한순간도 상대하기 귀찮을 정도로 너무 시끄럽다고 말해. 앞으로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경고도 남기고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지아는 분노와 순수한 경멸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렇게 굴욕적으로 무시당한 직후에 전교생이 첸의 거절에 대해 빠르게 떠들어대기 시작해. 대부분은 첸이 1등을 혼자 독차지할 속셈일 거라고 추측했지. 그 중간 티어인 C급 랭크가 밝혀진 이후에 말이야. 이제 학교 전체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완벽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거야. 한편 첸의 룸메이트들은 지안과 팅의 얼굴에 번지는 그 완벽한 굴욕감을 보며 엄청나게 통쾌해.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개적으로 거절당한 후 회장은 침착하게 지안에게 첸이 자기만의 계획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겉으로는 평정심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말이야.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자기가 처음 바랐던 대로 팀을 맺지 않아서 깊은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어. 교장 선생님은 그들이 협력해서 학교의 새로운 기록을 함께 깨길 바랐거든. 하지만 링은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된 게 훨씬 더 재미있어졌다고 주장해.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팅은 입에 은수저를 물고 자란 도련님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절은 의심의 여지 없이 팅의 머릿속에 직접적인 선전포고로 인식될 거라는 거지. 링은 교장 선생님에게 우리 회장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 자존심에 이렇게 큰 타격을 입고 나자 지아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으며 첸이 자만심에 찌들어 있다고 깎아내려. 단지 C급이 나온 게 테스트 오류였기 때문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팅은 그 결과가 전혀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넌지시 내비쳐. 그러면서 인정하지. 비록 그럴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해도 어떤 조건에서도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1등 자리를 빼앗아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이야. 지아는 첸이 실전 전투 경험이 아예 없는 평범한 학생에 불과할 거라고 다시 떠올려. 반면에 학생회 멤버들은 지금의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마굴에서 비밀리에 훈련해온 진짜 엘리트들이잖아. 그래서 지아는 자기가 직접 가서 첸의 그 건방진 태도를 뜯어 고쳐주겠다고 제안해. 하지만 팅은 그 생각을 딱 자르면서 우리 회장이 진짜 그렇게 행동할 만큼 째째한 사람으로 보이냐고 되물어. 지아는 즉시 자기 실수를 깨닫고 사과해. 팅은 예정되어 있던 노래방 약속을 취소하고 지안에게 알아서 다 처리하라고 지시하지. 더 이상의 지시도 없이 말이야. 그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안이 무슨 짓을 하든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덧붙여. 지아는 굳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바로 알아채. 약 10분 뒤 한 정보원이 지안에게 다가와서 첸이 이미 학교를 떠났다고 보고해. 제인이 잠시 집에 다녀와야겠다고 말한 뒤에 나갔다는 거야. 게다가 밥 먹으러 들르지도 않고 그냥 곧장 나갔다고 설명해주지. 이 상황은 지안에게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작용해. 지안은 이걸 완전 신의 계시로 여기고 무자비하게 첸을 손봐줄 기회에 엄청 신나하기 시작해.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낯선 곳에서 말이야. 한편 거리를 걷던 첸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 전생의 한 최상위 길드가 세인트 헤이 국가 영토 내에 있는 마굴을 공략하려다가 엄청난 재앙을 맞이했던 적이 있거든. 그 마굴 안에서
그들은 분노라고 불리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몬스터를 마주쳤고 결국 그 최상위 팀 전체가 반항 한 번 못 해보고 즉시 전멸해버렸어. 그 후 그 몬스터는 인간 세상으로 탈출해서 온 사방에 엄청난 파괴를 몰고 왔지. 비록 그 기억이 완벽하진 않지만 쟤는 흔들림 없이 이번 생에서 똑같은 마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을 세워 이 계획을 시작하려면 첸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망설임 없이 미스릴 몬스터 거래소로 향하지. 그는 미스릴 길드 산하에 있는 이 거래소가 미래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재료거래 중심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 이 세계에서는. 각성자의 강함이 그들이 가진 장비와 무기의 품질에 따라 평가받기 때문에 이 거래소는 물건을 사고 파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 그런 엄청난 아이템들을 말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첸에게 이곳은 그저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일 뿐이었어. 더 큰 목표로 나아가기 전에 발판이지.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걸어들어가서 중개인에게 몇 개의 손곤니를 내밀어. 중개인은 엄청나게 꼼꼼하게 살피면서 대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 그러고는 너 같은 학생이 대체 어떻게 이런 물건을 구했냐고 묻지. 쟤는 방금 자기가 쓰러뜨린 몬스터가 드롭한 거라고 아주 차분하게 설명해. 중개인은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이런 물건을 살다 처음 본다고 말해. 그때 중개인의 조수가 나서서 이 송곳니는 비스트 산손이라는 E급 몬스터에게서 나온 거라고 설명해줘. 그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송곳니로 2급 클라우드 타입 셉터를 제작하거나 가루로 빻아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덧붙여. 하지만 이 거만한 중개인은 조수의 말을 싹둑 자르고는 송곳니를 테이블에 툭 던져버려. 어차피 2급 아이템은 가치가 바닥이라면서. 자기네 거래소는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높은 각성자들만 상대하는 VIP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해. 자기는 D급 이상 아이템만 취급한다면서 그런 하급 티어 아이템을 몰라본 걸 정당화하려는 거지. 그깟 2급 아이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말이야. 요즘 고급 손님이 없다고 투덜거리더니 이렇게 낮은 티어의 사람을 상대해봤자 자기 승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 이득 볼 게 없다고 생각한 거야. 이 상황 자체가 짜증난다면서 조수인 리에게 일 처리를 휙 떠넘겨버려. 아무 생각도 없이 말이야. 그가 자리를 피하자 리는 정중하게 첸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며 이 거래 외에 더 도와드릴 일이 있는지 물어봐. 쟤는 18,000이라는 금액을 확인하고는 이 정도면 당분간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 그러고 나서 은은하게 빛나는 연옥의 나찰에게서 얻은 대검을 꺼내는데 이게 바로 조수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려. 그녀 역시 이런 무기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였거든. 그녀는 이 대검이 최소 B급 아이템이거나 어쩌면 A급 중에서도 최고 수준일 거라고 짐작해. 그때 중개인이 눈썹을 치켜뜨며 다시 들어오더니 A급 아이템은 보통 100만 정도나 한다면서 그녀의 추측을 완전 헛소리 취급해버려. 자기가 여기서 수년을 일했지만 A급 근처에 가는 물건조차 본 적이 없다고 핏대를 세우지. 그런데 진짜 대박인 건 바로 그 순간 거래소 사장님이 도착해서는 이 무기가 A급도 B급도 아니라고 아주 침착하게 말하는 거야. 중개인은 사장님의 날카로운 안목에 아부를 떨면서 일개 학생 따위가 그런 고가의 물건을 가질 리 없다는 걸 자기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떠벌려. 하지만 사장님은 이 무기가 연옥의 땅에서 나온 게 확실하다고 설명하면서 무려 S급 아이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 그 충격적인 폭로를 듣고 중개인과 조소 둘 다 멘탈이 거의 붕괴될 지경에 이르러 믿을 수 없다는 듯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리지. 사장님은 곧바로 첸의 손을 덥석 잡고는 귀빈으로 엄청 따뜻하게 환영해. 그러고는 극진한 예우를 갖춰 첸을 VIP룸으로 안내하면서 원하는 게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무엇이든 말해달라고 부탁해. 한편 첸은 사장님인 칭주가 자기가 예상했던 타이밍에 딱 나타나준 걸 보고 속으로 꽤나 만족스러워해. VIP 룸에 자리 잡은 뒤 길드 보스인 칭주는 무기를 얼마에 팔고 싶냐고 물어봐. 우리 주인공은 주저없이 100만이라고 대답하고 그 말에 이 초록머리 보스는 깜짝 놀라. 보스는 이 무기라면 최소 수천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첸은 그저 이 대검을 담보로 100만 달러를 대출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해. 딱 한 달 동안만 말이야. 그 말에 보스는 더더욱 어안이 벙벙해져. 우리 주인공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대체 이 녀석 정체가 뭔지 궁금해 죽으려고 하지. 첸은 30일 안에 원금을 갚고 그 다음 달에 추가 이자를 대겠다고 말을 이어가. 대답하기 전에 길드 보스는 조수에게 어른들끼리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해야 하니 잠시 나가 있으라고 지시해. 주변이 조용해지자 보스는 첸이 국립각성자대학교 학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혀. 선배들이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말이야. 게다가 30일 뒤에 졸업시험이 열리고 그 우승 상금이 100만이라는 사실까지 전부 꿰뚫고 있었어. 그러고는 우리 주인공에게 그 시험에서 완벽하게 1등을 차지할 자신이 있냐고 돌직구로 물어보지. 길드보스는 셜록 홈스 뺨치는 추리력을 발휘해서 첸이 지금 돈이 엄청 급하고 이게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다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걸 간파해.
결국 보스는 첸에게 이자 하나도 없이 즉석에서 150만을 빌려주겠다고 쿨하게 선언해버려. 손을 내밀면서 미소를 지으며 이게 바로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야. 첸은 이 엄청난 배포에 할 말을 잃었고 보스는 여기서 나눈 얘기는 단 한마디도 방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안심시켜줘. 대신 조건은 딱 하나. 우리 주인공이 나중에 다른 걸 거래하고 싶을 때 꼭 이 길드로 찾아와 달라는 것뿐이었어. 첸은 속으로 이 남자가 모든 걸 이렇게 쉽게 꿰뚫어보고도 자기를 등쳐먹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탄해. 미래에 왜 이 길드 보스가 그렇게 거물이 되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한 거지. 우리 주인공은 마왕을 쓰러뜨리려면 든든한 아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와 악수를 나눠. 잠시 후 계약은 일사천리로 마무리되고 돈은 즉시 첸의 계좌로 꽂혀. 길드 보스는 첸이 방금 자기 무기를 넘겨버렸으니 토너먼트에서 쓸 무기를 빌려줄까 하고 물어봐. 비록 지금 당장 S급 장비는 없지요. 고품질의 A급 장비는 얼마든지 고를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첸은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해. 그러고는 아까 얻었던 또 다른 대검을 가볍게 소환해내는데 길드 멤버들은 그 모습에 완전히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아. 우리 주인공은 쿨하게 자리를 떠나고 그 사이 길드 보스는 이렇게 엄청난 VIP 고객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해서 핑크머리 조스를 그 자리에서 바로 관리자로 승진시켜줘. 첸은 떠나기 직전에 무언가 사야 할 걸 깜빡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카운터 쪽으로 발길을 돌려. 몇 시간 뒤 첸은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어. 그는 전생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발버둥 쳤는지 떠올려봐. 사람들은 그를 쓰레기 취급했고 그는 그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끝도 없이 교대 근무를 뛰어야 했지. 남매는 매달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거의 노숙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어. 그때 유는 꿈에 그리던 대학교에 합격했지만 캠퍼스가 사랑하는 오빠와 너무 멀다는 핑계를 대며 입학을 포기했어. 하지만 사실은 오빠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첸은 동생이 왜 아직 안 오는지 궁금해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 출구 냅두고 입구에서 찾고 있냐며 바보라고 놀리는 목소리였지. 자기 몸집만한 커다란 여행 가방을 낑낑대며 끌고 오면서 말이야. 동생은 월세 내느라 돈이 다 빠져나가서 우리 또 빈털털이 됐다고 툴툴거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완전 충격받은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려. 왜냐하면 전생을 포함해 동생을 마지막으로 본 지 무려 7년이나 지났기 때문이야. 동생은 짐 좀 들어달라고 재촉하는데 오빠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정신 좀 차리라며 그의 얼굴 앞에서 손을 휘휘 저. 그 순간 첸이 갑자기 달려들어 동생을 꽉 끌어안아버리고 동생은 깜짝 놀라지. 몇 번의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동생은 금단의 찌르기 기술을 써서 오빠의 품에서 빠져나와. 그러고는 자기 숨 막혀 죽을 뻔했다면서 잔소리를 퍼붓지. 오빠 요즘 좀 수상하게 군다면서 짝사랑하던 사람한테 드디어 차이기라도 했냐고 놀려대. 하지만 첸은 그냥 웃어넘겨. 그러고 나서 둘은 걷기 시작하고 동생은 자기 시험 본 얘기를 쉴 새 없이 조잘거려. 그래도 첸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어. 이번 생에서는 절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놔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면서 말이야. 한편 어느 으슥한 골목길에서는 불량배 몇 명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주인공이 이 길로 지나갈 거라는 걸 확인한 뒤 지아는 부하들에게 타깃이 나타날 때까지 몸을 숨기고 있다가 다 같이 기습하자고 지시해. 얼굴에 미친 듯한 미소를 띠며 아까 당한 스모를 갚아주기 위해 그 자신을 확실하게 손봐주겠다고 혼자 중얼거리지. 불량배 중 한 명이 여기서 일이 더 커지면 우리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 그러자 이 클라우드 어쌔신은 처음엔 그냥 쓴맛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진짜 뚜껑이 열렸다고 대답해. 첸이 자기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떠올리며 이 쓰레기 같은 놈들에게 자기가 팰 몫은 꼭 남겨두라고 으름장을 놔. 그러고는 우리 주인공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새겨주겠다고 맹세해. 지아는 자기가 얼마나 최고로 잘나가는 클라우드 어쌔신인지 떠벌리면서 타겟의 일그러진 얼굴을 상상하며 침까지 질질 흘리기 시작해. 다시 우리 주인공 시점으로 돌아와서 유는 오빠가 진짜 계속 이상하게 군다면서 혹시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냐고 물어봐. 그러고는 장난스럽게 오빠 같은 약골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이지. 여동생은 오빠가 항상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며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라고 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켜줘. 오빠 기운을 북돋아주려고 그녀는 골목길로 들어서며 파이팅 넘치는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해. 죄는 동생이 자신이 변했다는 걸 이렇게 쉽게 알아채서 기분 좋게 놀라면서도 동생은 자기가 능력을 각성했고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는 걸 깨달아 자긴 괜찮다는 첸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듣고 동생은 저게 그냥 쓸데없는 남자들의 자존심인가 싶어해.
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도 우리 오빠가 드디어 진짜 남자가 되어가는구나 하고 생각해. 한편 저 멀리서 불량배 중 한 명이 지안에게 탁인 옆에 여자가 한 명 있다고 보고해. 그 말을 듣고 지안은 엄청나게 흥분해. 이 골목에는 CCTV도 없고 크리스 헨슨도 그들을 잡을 수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 사악한 살기를 단번에 감지하고 그놈들이 학생회에서 온 그 쓰레기 자식들이라는 걸 바로 눈치채. 채는 짝퉁 에어팟을 꺼내서 동생 귀에 꽂아주고는 자기가 최근에 꽂힌 농해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말해. 오빠는 원래 음악 같은 거 절대 안 듣는데. 이러니까 윤은 깜짝 놀라지만 오빠를 더 잘 이해해보려고 얌전히 듣기로 해. 그러고 나서 채는 뒤를 돌아 배경음악이 흐리는 동안 천천히 다가오는 그 쓰레기들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쏘아붙여. 드디어 싸움이 시작돼. 불량배들이 달려들자 채는 즉시 번개 속성으로 클래스를 전환해. 그리고 유일한 가족을 잃은 지 7년이 지났고 이제야 겨우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떠올려 분노로 꽉 찬 그는 이 자식들이 대체 어디서 이런 미친 뻔뻔함을 끌어왔는지 어이없어하며 한 줄기 번개처럼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가. 우리 주인공이 첫 번째 놈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꽂아 저 멀리 날려버리자 나머지 놈들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해. 채는 주먹에 힘을 모아서 3명에게 연달아 공짜 너클 샌드위치를 시원하게 먹여주고 네 번째 놈은 무자비한 니킥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해버리지. 용감한 쓰레기 봉투한 놈이 겁도 없이 공격을 시도하지만 채는 그냥 가볍게 그놈 손을 덥석 잡고는 스파게티 면처럼 뚝 부러뜨려 보려 그 자식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는데 돌아오는 건 코에 정통으로 꽂히는 쿼터 파운더급 강펀치뿐이었지. 자기 동료들이 낙엽처럼 픽픽 쓰러지는 걸 본 지아는 너무 충격받아서 꽁꽁 얼어붙어 버려. 대체 우리 주인공이 어떻게 저렇게 미친 듯이 강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 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좌우로 무자비한 훅을 펑펑 날리며 클라우드 어쌔신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 마침내 첸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지아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암살자라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해. 저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서 절대 질 수 없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말이야. 우리 주인공은 그딴 망상을 깨부수듯 묵직한 펀치를 날려 그를 저 멀리 날려버리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지. 하지만 채는 거기서 끌리지 않아 앞으로 돌진해서 강냉이 몇 개를 가볍게 털어버리는 미친 펀치 콤보를 쏟아붓거든. 클라우드 어쌔신은 약반 회전초처럼 땅바닥을 대굴구를 구르다가 벽에 처박혀버려. 그가 간신히 눈을 떠보려 하는데 눈앞에는 악마 그 자체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 우리 주인공은 지안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알량한 자존심까지 다 털려버린 그 쓰레기에게 내 근처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었다는 걸 다시 상기시켜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 쳐다보며 이 뇌가 텅 빈 찌끄레기한테 기본적인 사람 말귀도 못 알아듣냐고 쏘아붙이지. 형태도 못 알아볼 정도로 두들겨 맞은 지아는 다리에 감각조차 없고 온몸의 뼈가 반쯤 풀어진 상태였어. 자기가 진짜 건드려선 안 될 미친놈을 건드렸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그는 입술을 달달 떨며 간신히 사과를 웅얼거려 채는 그의 멱살을 틀어쥐고 단검을 얼굴에 바짝 들이대며 그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려. 자칭 최고 암살자 나으리는 첸의 눈빛에서 그걸 아주 똑똑히 보게 돼. 죽이는데 단 0%의 망설임도 없다는 걸 말이야. 이건 절대 평범한 학생이 뿜어낼 수 있는 오라가 아니었어. 지아는 도대체 어떤 생지옥을 겪어야 사라를 첸 같은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경악할 수밖에 없었지. 첸은 차가운 사리를 담아 이 끔찍한 악몽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면 내 말을 뼛속 깊이 새겨들으라고 경고해. 다음에 또 한 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렸다간 그땐 진짜 망설임 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말이야. 그게 그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경고였어. 그러고 나서 쟤는 힘주어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만약 내 동생 반경 1마일 안에 발끝이라도 들이밀면 너희와 가까운 모든 사람을 기꺼이 하나씩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이야. 그 말을 끝으로 채는 단검을 툭 던져버리고는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윤의 곁으로 걸어가. 노래가 끝나갈 때쯤 첸의 여동생 윤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그 슬프고 지독하게 외로운 가사에 결국 눈물을 왈칵 쏟고 말지. 그녀는 울먹이면서 대체 오빠가 지난 몇 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너무 혼란스러워해. 심지어 예전에 자신이 오빠를 응원했던 게 부족했던 건 아닐까 자책하기까지 해. 윤은 오빠에게 제대로 한마디 하려고 획 돌아섰는데 오빠의 손에 들린 선물을 발견하는 순간 하던 말을 멈추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아. 그녀가 늘 꿈꿔왔던 그 반짝이는 금장펜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 윤의 얼굴이 흥분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오빠가 자신에게 최신형 홀로그램 마법펜을 사줬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 그건 남매의 한 달치 월세보다도 비싼 물건이어서 동생의 이런 사랑스러운 반응에 첸의 마음도 따뜻하게 녹아내려
윤의 표정만 봐도 이 선물을 절대 돌려주고 싶지 않다는 게 너무 뻔히 보였거든. 비록 월세가 밀려있는 상황에서는 환불하는 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겠지만 말이야. 쟤는 등 뒤로 꽉 쥔 주먹을 숨긴 채 이번에야말로 동생의 미소를 반드시 지켜내고 그녀가 꿈꾸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속으로 굳게 맹세해. 집으로 돌아온 후 여동생은 허공에 홀로그램 그림을 그리며 몇 시간이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 든든한 오빠채는 동생이 끓여준 수제라면을 조용히 음미하며 동생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해서 정말 기쁘다고 말해주지. 하지만 유는 오빠가 자신에게 이렇게 큰 돈을 쓴 게 여전히 걱정돼.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때 첸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무려 1년치 월세를 이미 다 해결해뒀다고 폭탄 선언을 해. 그러면서 친구랑 같이 시작한 작은 사업이 요즘 아주 대박이 났다고 허세를 부리지. 하지만 눈치 빠른 유는 엄청나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오빠를 빤히 쳐다봐. 누가 봐도 오빠의 그 편리한 사업 핑계를 믿지 않는 눈치야. 그래도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기로 해. 오빠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게 대체 얼마만인지 기각조차 나지 않았거든. 유는 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딱 한 가지만 부탁해. 오빠가 뒤에서 비밀리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절대 무리해서 몸을 망치지는 말라고 말이야. 한편 조용한 아쿠아리움에서는 학생회장 팅이 사촌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어. 도시 최고의 의사들이 수석 암살자의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는 거야. 그의 몸에 있는 뼈 중 절반 이상이 제대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대. 그가 첸과 싸웠다는 것 자체가 팅 회장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싸움 이후 그 암살자의 끔찍한 몸 상태는 더욱 충격적이었지. 하지만 사촌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그녀는 그저 자기 팀에 합류할 강력한 대학원생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며 짜증만 낼 뿐이야. 캡팅 회장 역시 피도 눈물도 없기는 마찬가지야. 그는 오히려 발목만 잡는 그 짐덩어리 NPC가 없는 편이 자신이 활약하기에 더 낫다며 차갑게 대꾸해. 그때 그들의 삼촌이자 아카데미의 취업 담당 디렉터인 공슈엔이 입을 열어 그는 우리 주인공 첸의 최근 행보에 대한 보고서를 아주 침착하게 전달하지. 랭킹 세레머니 때 벌어졌던 혼란에 대한 그의 상세한 조사 결과가 마침내 나온 거야.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첸의 실제 랭킹이 학생회장의 팅보다 높다는 게 팩트였지. 이 충격적인 폭로에 전직 수석이었던 팅은 완전히 허를 찔리고 말아. 공슈에는 팅에게 아주 진지하게 조언을 건네. 팅의 아버지가 연맹의 부회장에게 직접 팅의 전투시험 성과를 평가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야. 그러니 틱은 이번 시험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눈부시게 활약해야만 해.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삐끗할 경우를 대비해서. 디렉터는 대안을 하나 제시해. 바로 삼촌이 가장 아끼는 조카인 초록머리 소녀, 링을 말하는 거야. 그녀가 팅의 팀이 종합 1위를 차지하도록 도와줄 거라고 제안하지만 자존심 센 학생회장은 단칼에 거절해버려. 그는 지난 평가 때 자신의 진짜 실력은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큰소리치지. 팅 회장은 자신의 압도적인 우월함에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며 삼촌과 사촌을 안심시켜. 자신 혼자서도 이 아카데미 전체를 씹어먹을 수 있다고 말이야. 다시 아카데미 기숙사로 돌아와서 우리 첸은 무거운 추를 꽉 채운 배낭을 메고 매일 하는 100마일 달리기를 마친 후 시원하게 씻고 있어. 그의 머릿속엔 오직 단 하나의 목표뿐이야. 바로 다가오는 졸업시험에서 100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는 거지. 그게 미스를 길드의 칭지랑 맺은 거래를 완수하고 그들과 서로 윈윈하는 무역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 시험까지 겨우 몇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는 침대에 누워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위해 달려. 심지어 잠든 순간에도 말이야. 꿈속에서 그는 마왕 란위의 거대한 공허의 탑이 우뚝 솟아있는 자신의 악마의 은신처로 들어가. 첸은 입구로 이어지는 기나긴 계단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척척 올라가. 첫 번째 평가에서 무덤 사냥개 왕클래스로 꽤 괜찮은 중간 C랭크를 받았잖아. 반면에 시면의 마귀 클래스가 가진 압도적인 힘은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과부하시켜버렸지. 심지어 마심조차도 그 진짜 잠재력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할 정도였어. 이제 남은 클래스들을 평가할 유일한 방법은 젠에게 너무나 명확해. 그는 공허의 탑을 잠금해제하고 전장에서 직접 그 순수한 힘을 테스트해보기로 결심해. 첸은 탑 안으로 발을 들이며 이번엔 또 어떤 무자비한 시련이 자신을 덮쳐올지 내심 기대.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충격을 받아 눈을 동그랗게 떠. 우주 공간에 떠있는 거대한 하얀 행성 위 완전히 낯선 차원으로 이동해버린 거야. 타락한 별의 황무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첸은 첫 발을 내딛자마자 한쪽 무릎을 꿇고 푹 쓰러져 몸을 똑바로 가누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야. 이곳의 중력은 지구보다 무려 10배나 강했어. 첸은 뼛속까지 짓누르는 끔찍한 압박감을 온몸으로 느껴.
설상가상으로 등 뒤에 있던 탑의 입구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려. 이건 치명적인 맹수들이 습격해오기 전에 보스를 쓰러뜨려야만 출구를 다시 열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 그는 직감하지. 빨리 적응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만 해. 하지만 근처에서 먹잇감을 노리며 어슬렁거리던 환영사자 한 마리가 그에게 그런 여유를 줄 생각은 없어 보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채는 즉시 번개 클래스로 전환해. 사자가 그를 향해 일직선으로 맹렬하게 달려들자. 쟤는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하고 여삭의 어깨에 정확하게 찌르기를 꽂아 넣어 짐승이 분노에 차서 으르렁거리지만 급소를 빗나간 탓에 공격은 전혀 먹혀들지 않아. 쟤는 지금 제대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자신의 상태만큼이라 공격 역시 굼뜨고 부정확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 환영사자는 가볍게 첸을 바닥에 짓누르고는 마치 타코를 베어물듯 그를 물어뜯으려 해. 이 괴물들이 극단적인 중력에 얼마나 완벽하게 적응했는지 보여주는 소름 돋는 장면이지. 첸은 사자가 자기 팔을 살짝 물어뜯게 내버려둔 다음 재빨리 시멘의 마기 클래스로 전환해버려. 이 변화는 순식간에 전혀 다른 차원의 스텝 버프를 가져다주지. 속도를 조금 희생하는 대신 지금 같은 근접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엄청난 힘과 체력을 얻게 된 거야. 클래스 체인지와 동시에 첸은 공격적으로 날뛰던 그 맹수를 바닥에 내리꽂으며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켜. 나찰의 중력 조작 능력이 이 10배의 중력이 짓누르는 행성에서 얼마나 사기적인지 증명되는 순간이야. 무려 3배의 배율이 순식간에 잔혹한 파괴력으로 꽂혀버리거든. 사자가 미친 듯이 보여하지만 첸은 자비 따위는 보여주지 않고 환영사자를 행성 바닥에 그대로 지식여버려. 전투가 끝난 후 그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주지. 그때 폭식 스킬이 아주 달콤한 레벨업 알림을 띄워줘. 그리고 모든 클래스에는 별 등급이 있다는 시스템 설명이 이어져. 별의 개수는 해당 클래스로 전환할 때 스탯이 얼마나 뻥튀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야. 요녹의 나찰은 첸이 가진 클래스 중 가장 많은 별을 자랑해 그런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도 겨우 B랭크 환영사자 한 마리를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어. 이 클래스가 진정한 잠재력인 트리플 S랭크에 도달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지. 게다가 첸을 짜증나게 만든 건 폭식 스킬. 이 괴물을 집어삼킬 선택지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야. 게다가 이 녀석은 확실히 층의 보스도 아니었어. 진짜 보스를 쓰러뜨려야 출구가 나타날 텐데 말이야. 바로 그 순간 첸의 등 뒤에서 거대한 문이 덜컥 열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빛나는 눈동자들이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현실이 마치 트럭처럼 첸을 세게 들이받는 기분이었지. 환영 사자 한 마리를 잡느라 쏟아부은 그 모든 노력은 지금 다가오는 절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셀 수 없이 많은 B랭크 몬스터들이 문 밖으로 쏟아져 나와 사방에서 첸을 핥히고 물어뜯기 시작해. 이제야 첸은 나찰이 경고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돼. 악마는 탑 안에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들이 우글거린다고 했지.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끝없는 고통과 시련으로 포장되어 있을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악마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견뎌내라고 당부했어. 저금하고 더 강해지라고 말이야. 곧이어 첸은 태어나서 가장 끔찍한 악몽에서 방금 살아남은 듯한 기분으로 잠에서 번쩍 깨어나. 방 안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첸이 방금 괴물들에게 생살이 찢겨나가는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야.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연옥의 공허의 탑이 단순한 광랩을 위한 치트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 그는 이제 막 길고 잔혹하며 고통스러운 여정의 출발선에 섰을 뿐이야. 그렇게 몇 주가 훌쩍 지나고 드디어 아카데미 졸업시험의 날이 밝았어. 전도 유망한 신입생들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기빈들이 참석했지. 그리고 팀 구성에 대한 새로운 최소 요건도 발표되었는데 각 파티에는 무조건 한 명 이상의 하이 E랭크 학생이 포함되어야 한대. 드디어 팀을 짜는 시간이 다가왔고 이제 모든 학생이 서로의 랭크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돼. 이 덕분에 다들 누구를 자기 파티로 영입할지 빠르게 스캔할 수 있게 되었지. 학생들은 가장 높은 랭크부터 차례대로 정렬되는데 마롱이 즉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 첸 본인도 자기 이름이 맨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걸 보고 벙쪄버려. 모든 시선이 첸에게 쏠려 다들 C랭크에 가까운 각성자가 어떻게 반에서 꼴등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거든. 첸을 질투하던 학생들은 즉시 입을 털기 시작해. 그의 예전 높은 랭크가 시스템 오류였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들조차도 첸의 진짜 실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 그를 팀에 넣으면 무조건 점수가 오를 거라는 건 팩트니까. 학생회장 팅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봐. 주변에서는 회장의 자비로운 제안을 뻥쳐버린 그 바보 자식이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라며 수근거리지. 이 비열한 짓을 꾸민 흑막은 바로 팅의 삼촌 공수엔이었어. 이 쓰레기 같은 자식은 첸이 최하위로 랭크된 걸 보면
아무도 우리 주인공을 파티에 껴주지 않을 거라고 계산한 거야. 그의 사악한 계획은 아주 단순했어. 첸이 아예 시험 자격조차 얻지 못하게 만들면 딩 회장의 파티를 이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전으로 되돌려보면 반 전체가 팀 회장에게 제발 팀에 끼워달라고 거의 빌다시피 했어. 다들 어떻게든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떨었지만 청은 그들을 딱 잘라내며 이제 딱 한 명만 더 받을 수 있다고 선을 그어버리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다른 모든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팀을 다 꾸려버렸고 결국 가장 약한 기숙사 멤버들만 덩그러니 남게 돼. 마롱은 모두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자기들과 팀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털어놔. 지금 팀원이 4명밖에 없어서. 이대로라면 졸업시험에 참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야. 그는 첸의 점수가 최하위로 떨어진 게 너무 수상하다고 열변을 토해. 시험 참가 기준이 최소 한 명의 하이 레벨 2랭크를 요구하는데 이 조작 때문에 첸이 자격 미달이 되어버렸으니까. 누가 봐도 그들 그룹을 대놓고 저격한 게 뻔하잖아. 이 졸업시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상위 길드에 스카우트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말이야. 마지막 시험에서는 참가자 수에 따라 그룹이 상대해야 할 몬스터의 수가 정해져. 그러니 머릿수가 많다고 유리할 게 전혀 없지. 그게 바로 아무도 이 약골들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야. 집 만들 게 뻔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랭크가 낮은 3명의 학생이 모두 같은 기숙사 출신이라서.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버려. 그때 한 학생이 쭈오를 부르며 자기네 팀에 딱 한 자리가 빈다고 꼬드겨. 그 녀석은 쭈오에게 약해 빠진 룸메이트들이랑 같이 졸업시험을 망칠 생각은 아니지 않냐며 가스라이팅을 시전해. 첸은 이대로 가다간 친구들이 모두 버림받고 시험조차 못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깨달아. 하지만 의리의 기숙사장 쭈오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자기는 절대 룸메이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해. 그 말에 다른 그룹은 씩씩거리며 떠나버리지만 주호는 남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지. 명단을 확인한 만홍은 거의 모든 애들이 이미 팀을 짰다고 알려. 딱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아무도 그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아. 한편 우리 주인공은 디렉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그 작자가 학생 회장과 같은 성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 이런 비열한 수작을 부리는 걸 보며 첸은 공슈엔이 진짜로 자신을 그렇게 대단한 위협으로 생각하는 건지 어이없어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는 무조건 이 토너먼트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하며 번개 능력을 번쩍하고 활성화시켜. 저쪽에서 이렇게 대놓고 저기를 드러내니 첸 역시 더 이상 힘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다짐한 거지. 마치 프로 농사꾼처럼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는 첸의 모습에 갑작스러운 힘의 방출을 본 담당자들은 깜짝 놀라. 심지어 룸메이트들조차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어리둥절해하지. 우리 주인공은 모든 각성자 학교에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특별한 관습이 있다는 걸 떠올려. 학생들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결투를 신청할 수 있어. 비록 그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야. 이건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지.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초에 싸움을 피하려고 할 거야. 하지만 첸은 그 오만한 학생회장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해. 그러니 그 금발머리 녀석을 박살내버리기만 하면 모두가 앞다투어 자기와 팀을 맺고 싶어 할 거라고 계산한 거지. 바로 그때 한 소녀가 문가에 나타나 우리 주인공을 부르며 혹시 팀에 아직 한 자리가 남냐고 물어봐. 그녀는 자신도 올해 졸업시험에 참가하고 싶다며 당당하게 말하지. 이 부회장 소녀는 자기가 중학교 때 이미 D랭크를 찍었으니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덧붙여. 룸메이트들은 첸이 대체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학생을 꼬신 거냐며 난리가 나. 청가팅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멍한 표정이고, 디렉터는 마시던 물에 사례가 들릴 뻔해. 학생들은 교환학생이 왜 굳이 꼴찌팀에 들어가려 하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하지.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신성왕국에서 왔다는 소문만 파다할 뿐이야. 디렉터는 뚜껑이 열리기 직전의 표정으로 그녀에게 교환학생은 학교 졸업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고 쏘아붙여. 그는 링이 이곳에서 어떤 랭크 테스트도 치르지 않았고 자신의 랭크를 증명하지도 않았으니 이건 모든 규정에 어긋난다고 열을 올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교장 선생님이 짠하고 나타나서는 디렉터의 말이 맞다고 거들어. 공슈에는 교장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뻔하지. 하지만 교장은 부드러운 태도로 링에게 어차피 이곳에 짧게 머물 텐데 왜 굳이 시험을 치고 싶냐고 물어봐. 한편 우리 첸은 교장이 워리어 클래스인데 대체 어떻게 갑자기 순간이동을 한 건지 어리둥절해해. 노 교장이 링에 참가는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평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그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장단을 맞춰. 첸은 이 두 사람의 랭크를 전혀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골에 식은 땀이 흘러. 디렉터는 마침내 용기를 쥐어짜내어 교장의 의견에 힘을 실으며 학교는 규칙 없이 돌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 그러자 교장은 갑자기 분위기를 싹 바꾸더니
이 학교의 진짜 목적은 각성자들에게 배움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해. 그들이 인생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말이야. 졸업시험이 비록 오랜 전통이긴 하지만 동시에 학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는 거지. 그는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 때문에 학생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학교가 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날카롭게 질문해. 디렉터는 비오듯 땀을 쏟으며 자신의 얄팍한 수작이 마침내 들통난 건 아닌지 공포에 떨어. 그는 교장이 오직 저 첸이라는 꼬맹이 하나를 위해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해. 결국 더 이상 긁어부스럼을 만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꼬리를 내리기로 해. 어차피 가장 강한 에이스들은 이미 한 팀으로 뭉쳤으니. 그들이 무난하게 1등을 차지할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이야. 디렉터는 교장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이 시스템이 자칫 일부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인정해. 그리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랭크가 낮은 팀이나 5명 미만의 그룹도 이제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려. 마침내 기숙사 4인방은 무사히 팀을 결성하고 드디어 졸업시험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호성을 질러. 뒤쪽에 앉아있던 교장은 링에게 네가 저 꼬마에게 너무 과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슬쩍 찔러봐. 시험장의 한쪽에서는 학생회장 팀이 최강의 멤버들로 구성된 드림팀을 이끌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첸이 가장 약한 3명의 멤버들을 이끌고 있어. 이 극단적인 대조는 노 교장의 호기심을 자극해. 과연 그들이 어떤 동굴을 선택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몇 점을 획득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지. 고제어 담당자가 모든 주장들은 이제 진입할 악마의 동굴을 선택하라고 하네. 바로 그때 그의 태블릿이 띠링하고 울리며 그를 깜짝 놀라게 해. 벌써 어떤 주장이 선택을 마쳤다는 알림이었거든. 첸이 고른 동굴의 난이도를 확인한 순간 모두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해. 룸메이트들 역시 팬에게 빠져서 첸에게 제발 미친 짓 하지 말고 빨리 바꾸라고 난리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하냐고 따지면서 말이야.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묵묵히 화면만 뚫어져라 응시할 뿐이야. 졸업시험의 규칙은 간단해. 학생 그룹이 악마의 동굴에 들어가 몬스터를 사냥하고 점수를 얻는 거지. 몬스터 로드를 쓰러뜨리거나 짧은 시간 안에 클리어하면 각각 추가 점수가 주어지고 던전의 난이도에 따라 총점의 배율이 곱해지는 방식이야. F랭크 던전은 최대 75점을, E랭크 던전은 최대 100점을 줄 수 있거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은 제국 길드에 스카우트되고 1위 플레이어는 무려 100만 원이라는 상급을 받게 돼. 다시 선택의 방으로 돌아와서 학생들은 역사상 역대 최고 점수가 90점이었다고 떠들어대. 그건 현재 제국 길드의 리더가 세운 전설적인 기록이었지. E랭크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조차 최소 3명의 탄탄한 D랭크 전투원이 필요하단 말이지. 올해는 팅의 팀이 어쩌면 그 기록을 깰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어. 그때 화면이 다시 한번 띠링 울리며 누군가 이미 악마의 동굴을 선택했다고 알려. 사람들은 우리 첸이 무려 D랭크 던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보고 기저초풍해. 지금까지 D랭크 던전을 클리어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 다들 이게 시스템 오류나 조작 실수일 거라고 쑥덕거려. 마롱은 첸에게 머리라도 다친 거냐고 따지고 기숙사장 주호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려. 너드 친구가 어떻게든 첸을 설득해보려 하지만 첸은 엄청나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해. 그때 시스템이 다시 띠링 울리더니 학생회장 팅 역시 D랭크 동굴을 선택했다는 알림이 떠. 팅의 팀원들은 리더의 선택을 군말 없이 받아들였고 이로써 그들의 시험 자격이 확정돼 이 엄청난 발표에 교실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되고 팅의 그룹은 애써 쿨한 척 여유를 부려 금발의 고스족 소녀는 우리 첸이 센 척하려다 선을 넘었다며 그저 관심받고 싶어서 저러는 관종일 뿐이라고 비웃어. 내 머리 친구가 약한 팀원들은 절대 동의 안 할 거고 팀이 박살 날 거라고 덧붙여. 마롱은 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다가 얘가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 대체 자기 친구가 언제 이렇게 강해졌고 얼마나 변한 건지 궁금해하지. 마음을 굳힌 너드 마롱은 확인 버튼을 누르고 친구를 믿기로 결심해. 상자호도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 초록색 동굴 입장 버튼을 꾹 눌러버려. 기숙사 짱인 조는 두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선택해버린 것에 짜증을 내면서도 자기도 버튼을 눌러. 그렇게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이 팀이 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기숙사 친구들을 보면서 첸은 사과하면서 자기가 수석이 되고 싶어서 이 던전을 골랐다고 솔직하게 털어놔. 자기가 친구들을 자기 꿈에 억지로 끌어들였다는 걸 알지만 다 같이 정상에 오를 거라고 안심시켜줘. 진짜 멋지지 않아? 그 말을 듣고 학생회장 팅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수석 자리는 오직 자기만의 것이라고 선언해버려. 첸이 돌아서서 그를 정면으로 마주봐. 팅은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내면서 전교에서 최강일 학생은 오직 단 한 명권이라고 못 박지. 뒤에 서있던 링은 깜짝 놀라. 팅이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 봤거든. 이제 두 사람의 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어.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렇게 겁이 없다는 사실에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데
링은 우리 체니 C급 헌터조차 혼자서는 클리어 못하는 D급 동굴을 골랐다는 사실에 너무 불안해. 비록 학생이 D급 동굴에서 150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난이도가 미치도록 높잖아. 게다가 팀원들도 그 던전에 전혀 안 맞고 말이야. 교장 선생님은 남은 시간이 고작 한 달 정도뿐이라고 덧붙여.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충분히 성장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은 좋은 결과를 기대해. 그리고 이야기는 2주일 뒤 훈련장으로 훌쩍 넘어가. 다들 바닥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어. 마롱은 남들은 다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데 왜 자기들만 육체 훈련을 하냐고 따져 물어. 첸이 온갖 운동을 다 시켰기 때문에 애들은 진짜 극도로 짜증이 난 상태야. 우리 주인공은 시뮬레이션 훈련은 실전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딱 잘라 설명해. 누군가 마귀동굴에 처음 들어가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오직 본능만이 목숨을 살려준다는 거지. 이 모든 훈련은 체력을 길러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잘 반응하게 만들려는 거야. 최고의 훈련은 진짜 던전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는 거겠지만 그들 같은 평민들에게 그건 그저 꿈일 뿐이야. 오직 엘리트들만이 그런 기회를 얻고. 애초에 그 엘리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게다가 그 엘리트들은 평민들이 절대 따라잡지 못하도록 온갖 짓을 다 할 거거든. 그래야 자기들이 계속 꼭대기에 머물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 녀석들은 평민들이 평생을 바쳐도 얻기 힘든 자원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러자 기숙사장이 물어봐.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이야. 쟤는 자기 계획을 밝히며 만약 제국 길드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해. 졸업시험이야말로 누구든 엘리트를 진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덧붙여. 그게 그의 꿈이기 때문에. 첸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고 무조건 이길 거라고 맹세해. 완전 소름 돋아. 졸업시험까지 딱 보름 남은 상황에서 우리 주인공은 매일 밤 공허의 탑 안에서 파밍을 해. 환영사자들을 쓰러뜨리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자들이 그를 아무리 잔인하게 내동댕이 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 시험 탓세 존. 룸메이트들은 모든 걸 쏟아부으며 훈련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야. 그의 미친 훈련 스케줄은 귀살 때 주 훈련조차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보이게 만들 정도지. 이제 시험까지 이틀 남았어. 그의 라이벌인 팅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지만 첸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서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버텨내고 있어. 뼈가 으스러질 듯한 중력 속에서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사자떼 전체를 상대로 말이야. 이보다 더 승리를 준비한 모습은 본 적이 없을 정도야. 시험 당일 작은 드론이 떠올라 참가자들의 가이드 역할을 해. 소년들은 깔맞춤한 유니폼을 입고 걸어 들어오는데 진짜 미치도록 멋있어. 모든 참가자가 손목밴드를 찾아. 드디어 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돼. 한편 아카데미 교장 선생님은 공린을 따뜻하게 맞이해. 이 날카롭게 생긴 남자는 바로 학생회장 팅의 아버지이자 제국 길드의 공동 설립자야. 학생들은 제국 길드의 공동 리더를 보고는 눈을 떼지 못하고 마치 동물원의 희귀 동물을 보듯 멍하니 쳐다봐. 그리고 길드 공동 설립자와 교장이 누군가를 맞이하는 걸 보고 호기심이 폭발하지. 매끄러운 하얀 리무진에서 붉은 머리의 신사 칼 카벤디시가 여유롭게 내리는 거야. 학생들은 기겁을 해. 세계 길드 연맹의 부회장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런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 동네 VIP룸 근처에 나타날 일이 평소엔 절대 없거든. 공이사는 귀빈들에게 총 23팀이 F급 악마 레어에 도전한다고 브리핑해 몇몇 그룹은 2급 레어를 선택했고 오직 2팀만이 겁도 없이 D급 레어를 골랐다고 해. 연맹 비서인 세그리드는 학생들이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진심으로 놀란 눈치야. 보통은 D급 파티조차 D급 레어에 도전하기 전엔 엄청 꼼꼼하게 준비하니까 말이야. 그녀는 아카데미가 학생들의 안전을 진짜로 고려한 게 맞냐고 따져 물어. 그 우려를 듣고 이사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무엇에 지원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차분하게 해명해. 실전 경험이 아예 없는 각성자들은 보통 F급 몬스터를 상대로도 쩔쩔맨다는 걸 아주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이야. 하지만 진짜 위협은 약한 잡몹들보다 레벨이 훨씬 높은 레어 보스한테 있어. 많은 팀이 결국 보스 몬스터를 넘지 못하고 마지막에 실패하고 나지. 하지만 2급 레어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 거기선 가장 기본적인 몬스터조차 F급 보스랑 맞먹는 힘을 가졌거든. 학생들은 보통 뼈저린 경험을 통해 이 가혹한 현실을 배우게 돼. 연맹 비서는 상황이 위험해졌을 때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있기는 한 건지 물어봐. 이사는 아카데미가 가장 유망한 자산인 학생들의 안전을 깊이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녀를 안심시켜. 제국 길드의 전사 한 명이 모든 레어 밖에 배치되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 게다가 학생들이 차고 있는 손목밴드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진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즉시 밖으로 텔레포트 시켜준대.
이 말을 듣고도 그 비서는 아카데미의 D급 레열에 도전할 만큼 재능 있는 학생이 있을지 의심을 거두지 않아 그녀는 그 팀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조용히 궁금해해. 하지만 이사는 그 작은 2급 말썽꾸러기들이 아마 눈물을 펑펑 쏟으며 도망쳐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장면이 바뀌어서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나무들로 가득한 D급 던전이야. 첸의 룸메이트들은 눈에 띄게 겁에 질려 있어. 누구라도 그 악몽 같은 생명체들을 보면 그럴 거야. 기괴한 박쥐와 원숭이가 섞인 듯한 모습이거든. 첸은 재빨리 팀원들에게 저 유령 원숭이 박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타겟을 향해 돌진한다고 경고해.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야. 갑자기 몬스터 떼가 그들을 향해 일직선으로 덮쳐와 충격적이게도 소년들 모두 몬스터의 번개같이 빠른 공격을 어설프게나마 피하는 데 성공해 D급 몬스터의 공격을 피했다는 사실에 아직 흥분해 있는데 훨씬 더 미친 광경이 그들의 시선에 사로잡아 우리 주인공이 번개검을 손에 들고 아주 여유롭게 서 있는 거야. 이미 그의 발밑에는 몬스터들의 시체가 차갑게 식어 널브러져 있어. 쟤는 팀원들에게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으니까 일단 자기 자신부터 구하는 데 집중하라고 명령하고 나머지는 자기한테 맡기라고 해. 진짜 든든하지. 바로 그때 또 다른 유령 원숭이 박쥐가 초음속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지만 아주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데 성공해. 장주는 그제야 우리 주인공이 이런 악마들 사이에서 살아남게 하려고 그들의 반사신경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훈련시켰다는 걸 깨달아. 조는 자기가 여태껏 기숙사장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걸 생각하며 이를 꽉 깨물어. 하지만 지금 이 위대한 짱은 자기의 평범한 룸메이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야. 그 사이 첸은 남은 유령 원숭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있어. 놈들이 파도처럼 그에게 덤벼들지만 이 상남자 첸은 놈들이 서버에서 튕겼다는 걸 인지하기도 전에 싹 다 썰어버려. 기숙사장은 마롱한테서 첸이 강하다는 말을 항상 듣긴 했지만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혼잣말을 해. 그가 보기에 첸은 단순한 존오반 학생이 전혀 아니야. 오히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군인 같아 보였지. 학살이 계속되면서 이 전직 기숙사장은 우리 주인공의 치솟는 명성에 질투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껴. 뜬금없이 또 다른 몬스터가 일행 뒤에서 나타나고 조는 간신히 그 공격을 막아내. 그는 불타는 두 손으로 괴물의 다리를 움켜쥐고 팀원들에게 소리쳐. 짐짝처럼 굴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윽박지르지. 첸만 졸업에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애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의에 놀라서 그를 쳐다봐 기숙사장의 끈질긴 의지에 자극받은 상자오는 식물계 주문 덩굴 포박을 시전해서 원숭이 박쥐를 성공적으로 묶어버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괴물은 거의 순식간에 풀려나더니 심지어 상자오를 걷어차버려 마롱이 구름계 주문 동상바람을 시전하지만 몬스터를 아주 살짝 느려지게 할 뿐이야. 그래서 그들은 공격을 합치기로 결정해 힘을 합쳐서 그들은 몬스터를 잠시 구속하는 데 성공하고 기숙사장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소리쳐. 저가 기를 모아 핵폭발 화염탄을 정통으로 날려버리지만 그을린 털 몇 가닥 말고는 거의 타격을 주지 못해. 몬스터에게 화염탄을 몇 발 더 날려보지만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는 것 같아. 상자오와 마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 기숙사 짱조는 더 이상 힘을 아낄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 그는 남은 힘을 모두 긁어모아 수련 폭발 화염탄을 몬스터에게 정통으로 날려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 연기가 거치자 까맣게 탄 뼈대만 남아있어. 드론이 그들이 D급 유령 원숭이 박쥐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방송해. 세 사람은 기력을 다 소진하고 바닥에 뻗어버려. 자기들 힘으로 D급 몬스터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에 완전 짜릿해하지. 우리 주인공이 살짝 놀란 표정으로 다가오자 애들은 자기들이 몬스터 잡는 거 봤냐고 바로 물어봐. 몬스터는 전리품으로 손가락뼈 하나를 남겼고 조는 놈을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고 허세를 부려. 어쨌든 첸은 그들을 축하해주고 곧이어 드론이 마귀동굴 안의 모든 잡몹이 정리되었다고 선언해. 화면을 지켜보던 공의사는 실전 경험이 전무한 쓰레기 학생들이 그들의 형편없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D급 위협을 물리치는 걸 보고 거의 정신이 나갈 뻔해. 나머지 스태프들은 일부러 입을 꾹 다물고 있어. 한편 카벤디시 부회장의 조수는 첸의 뛰어난 활약을 차분하게 칭찬해. 그는 속으로 첸의 아우라가 자신의 오랜 친구를 아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 부회장은 첸의 이름은 언급하며 그를 기억해두겠다고 메모하는데 이 행동이 학생회장 팅의 아버지와 이사를 즉시 긴장하게 만들어 이사는 재빨리 첸에게 쏠리는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른 D급 동굴에 있는 학생의 팀으로 화제를 전환해. 그는 그 팀이 벌써 중량 구역에 도달했다고 강조하고 회장의 보좌관은 그들의 팀워크를 칭찬하며 전문적인 길드 레이드 팀의 효율성과 비교해 이 반응에 칼 회장은 흥미로워하며 올해 졸업생들의 수준이 이전 기수들에 비해 정말 탁월해 보인다고 평가하지. 공의사는 진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정한 볼거리는 아직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작게 중얼거려.
다시 D급 맹독 동굴로 돌아와서 학생회장 파티는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도끼 품은 독버섯 몬스터들의 공격에 직면해 한 소녀가 기타를 튕기며 부패의 비가를 연주하고 별의 마법사가 별의 끌어당김 능력으로 버섯들을 하나로 묶어 협동 공격을 준비해. 그리고 그가 주장을 부르자 학생회장이 검을 들고 돌진하지. 아주 폼나게 공격을 마무리할 준비를 마친 거야. 날렵한 일격 한 번에 버섯 몬스터들이 산산조각 나부려. 학생회장이 타오르는 하늘 가르기를 정확하게 꽂아 넣자 팀원들은 이번 학교 평가에 나온 몬스터들이 예전 훈련 세션에서 만났던 놈들이랑 완벽하게 똑같다는 걸 눈치채.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 파티는 큰 어려움이나 압박감 없이 아주 수월하게 상황을 통제해. 그들은 이미 학교 측에서 졸업평가를 미리 싹 세팅해 놨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 든든한 뒷배경이 있으면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순탄해지니까 말이야. 그런 확신 덕분에 그들은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야. 올해 우승 자리는 아무런 위기 없이 무조건 자기들 찾으라고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거든. 구름숲의 마지막 레벨로 돌아와서 소년들은 자신들이 여기까지 살아남아 레어 보스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은 황무지 한가운데서 유령 유인원이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기숙사장은 그 몬스터의 압도적인 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당장 식은땀을 뻘뻘 흘려. 저 녀석한테 한 대 맞으면 아마 바로 저승행일 테니까. 마치 짠 것처럼 그 괴물은 무리에서 가장 약한 타겟을 천천히 노려보기 시작해. 마롱이 기겁을 하고 그 비명 한 번이 야수를 자극하기엔 충분했어. 거대한 유인원이 끔찍한 도약으로 그들을 향해 몸을 날려 소년들은 진짜 목숨이 걸린 것처럼 죽어라 도망쳐. 반면 채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해. 괴물의 거대한 얼굴에 무자비한 발차기를 날리며 뛰어들고는 쉴 새 없이 타격을 퍼부으며 놈의 몸을 공중에 띄워버려. 그리고 놈을 다진 원숭이 고기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전투를 끝내버리지. 그 야만적인 플레이에 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해. 그런데도 채는 D급 몬스터조차 쏠쏠한 경험치를 안 주니까 짜증이 난 상태야. 전리품도 실망스럽고 말이야. 그때 갑자기 팀원들이 거대한 만화석을 찾았다고 흥분해서 소리치는 게 들려. 보아하니 그 거대 유인원이 속이 빈 나무 기둥 안에 만화석을 모아두고 있었나 봐. 친구들은 뜻밖의 보물에 거의 침을 흘리며 크리스탈을 잡으려고 다급하게 손을 뻗어. 첸이 경고의 외침을 던지지만 1초 늦고 말았어. 그들의 손이 만화석에 닿는 바로 그 순간 눈을 뜰 수 없는 성광이 터져나와 단 몇 초 만에 그 일대가 전부 얼음으로 봉인되어 버려. 상자오, 마롱, 그리고 드론까지 그 극한의 돌풍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아. 다시 VIP 룸으로 돌아와서 생방송이 갑자기 뚝 끊겨버려. 그 교활한 이사는 마치 이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능글맞게 웃어. 그는 고등급 몬스터들이 이런 함정을 팔 거라고 예상했고 첸과 그 아마추어 그룹이 함정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고 생각해. 카벤디시 부회장은 학생들의 안전이 명백히 걱정되는 듯 불쾌한 기색을 보여. 이사는 첸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척 연기하며 당장 그들을 빼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동의하지 않아. 그는 학생들이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반박해. 학생들의 생체 신호에 이상이 생기면 손목 밴드가 작동할 텐데 아무도 포기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말이야. 교장 선생님은 오직 참가자 본인들만이 언제 포기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어. 다시 던전 안으로 돌아가서 마롱은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덜덜 떨고 있어. 파티원 중 유일하게 얼어붙지 않은 건 얼음에 대한 선천적인 저항력이 높은 그의 직업 덕분이었지. 바로 그때 마롱은 뼛속까지 시린 웃음소리를 댔고 자비라곤 없이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해골 같은 얼음 몬스터를 발견해. 그는 그놈이 이 레어의 군주라는 걸 알아채고 예전에 몬스터 도감에서 봤던 걸 기억해내. 그 녀석이 사실 방어와 공격 능력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얼음과 눈을 아주 가볍게 조종하는 구름계 마법사라는 걸 재빨리 떠올려. 그리고 눈앞에 저 생물체가 기나긴 고문을 통해 먹잇감을 즐기며 유해의 뼈 군주라고 불린다는 것도 기억해내지. 그는 얼음 폭탄이 단순한 함정이었다는 걸 깨닫고 살기 위해 망설임 없이 뒤돌아 도망쳐. 마롱은 자신이 이런 C급 보스몬스터를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그는 첸을 구하기 위해 그쪽으로 달려가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기도 전에 얼음 공격이 그의 다리를 강타해버려. 뼈 군주는 그의 비참한 꼴을 보며 비웃고 그의 팔찌는 다리가 완전히 관통당했다는 경고신호를 꺼내. 팔찌는 시험을 포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만 마롱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인 첸을 녹이려고 계속 시도해. 그 순간 또 다른 얼음 조각이 그의 팔을 꿰뚫고 결국 첸을 구하려는 그의 필사적인 노획을 멈추게 만들어. 뼈군주는 팔찌가 심각한 데미지를 경고하는 동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는 마롱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해. 팔찌는 그의 팔 역시 관통당했다는 걸 감지하고 심박수가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알려줘.
그리고 다시 한번 시험을 포기할 수 있는 옵션을 띄우지. 하지만 이 소녀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 그는 살아오는 동안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항상 문제에서 도망쳤고 그 버릇 때문에 예외 없이 매번 뒤처졌다는 걸 떠올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비웃었는지 기억해내. 하지만 그와 친구들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잖아. 이제 그는 이 순간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은 힘을 쥐어짜내서 일어서더니 마침내 첸을 풀어주는데 성공해. 뼈군주가 쉴 새 없이 고드름 포화를 쏟아붓는 와중에도 그는 꼿꼿이 서 있어. 공격이 맞고치려는 찰나 그가 큰 소리로 포효하고 마침내 첸이 눈을 떠. 바로 그 순간 얼음덩어리가 산산조각 나고 첸이 앞으로 돌진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마롱을 위험에서 구해내. 이 갑작스러운 탈출에 뼈군주는 허를 찔리고 마롱은 첸이 전적으로 혼자 힘으로 얼음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재빨리 깨달아 마침내 이 전사는 아까 도와준 마롱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상태를 즉시 물어봐. 마롱은 일단 출혈이 멈췄으니까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대답해. 적어도 당장은 말이야. 그는 첸에게 그들이 상대하는 몬스터가 뼈군주라 불리는 구름깨 C급 보스라고 알려주고 전투 시 극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해. 그리고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티끌만한 가능성이라도 잡으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얼어붙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여. 그들이 뒤돌아보자 뼈군주가 거대한 얼음조각 무더기를 모으고 있는 게 보여. 순식간에 거대한 빙하 공격이 형성되고 발사 준비를 마쳐 마롱은 괴물이 거대한 얼음 폭탄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얼어붙어버려. 바로 다음 순간 그 얼음 핵폭탄이 쾅 하고 떨어지면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순백의 빛으로 모든 걸 뒤덮어버리지. 괴물은 승리감에 취해 웃기 시작하는데 그 웃음소리가 뚝 끊겨. 왜냐고? 첸과 마롱 둘 다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 서 있는 걸 발견했거든. 그 파괴적인 공격이 쏟아진 직후 첸은 자신의 클래스를 둠 플레임 킹으로 바꾸고 클라우드 워리어의 프로스트 바디를 활성화해. 이 스킬 덕분에 첸은 냉기 피해에 완벽한 면역을 얻게 된 거야. 게다가 이 변신은 추운 환경에서 그의 모든 저항력 스탯을 뻥튀기 해주거든. 한마디로 전장을 완전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뒤집어버린 거지. 반면에 본킹은 경악에 차서 비명을 지르고 마롱조차 자기 친구를 보며 혼란에 빠져. 분명 볼트 어쌔신이어야 할 친구가 갑자기 클라우드 타입 워리어로 변신해버렸으니까 말이야. 마롱은 첸이 혹시 아무런 제약 없이 두 개의 다른 클래스를 동시에 각성할 수 있는 그 희귀한 천재 중 하나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해. 첸은 그저 아까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자기 실수 때문에 친구들을 이렇게 위험한 전투에 끌어들였다고 쿨하게 인정하지. 그러고 나서 첸은 클래스를 다시 한번 심연의 마귀로 바꿔버려. 이어서 연옥전사의 검을 뽑아들고는 이 싸움을 여기서 끝내버리겠다는 살벌한 의지를 뿜어내며 본킹과 마주해. 그 장면을 본 절친 마롱의 입은 말 그대로 떡 벌어지고 말아. 보통 모든 각성자는 평생 전문적으로 파고들 탄 하나의 클래스만 가지고 태어나잖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개의 클래스를 동시에 가지는 엄청나게 희귀한 경우가 존재하긴 해. 이런 듀얼 클래스 능력자들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지. 그 엄청난 희소성 때문에 대형 길드들이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혈안이 되는 귀중한 보물 같은 존재들이야. 하지만 마롱을 충격에 빠뜨린 건 단순히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어. 자세히 지켜보니 첸이 하나도 둘도 아닌 무려 셋이나 되는 완전히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 미쳤지 않아? 게다가 그 클래스들 하나하나가 전부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수준이라는 거야. 시면의 마기 폼 상태에서 첸의 스탯은 그야말로 미친 속도로 폭등해 압도적인 신체 능력 덕분에 그는 마치 로켓처럼 땅을 박차고 튀어올라. 폭발적인 추진력으로 보스를 향해 돌진하는 우리 첸의 살벌한 킬링으로 앞에서 보스의 그 건방진 미소는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리지. 단 한 번의 깔끔한 움직임으로 첸은 그 뼈다귀 자식을 마치 뜨거운 칼로 버터 자르듯이 싹둑 썰어버리라. 그 덕분에 레벨은 17으로 오르고 희귀한 전리품까지 싹쓸이해 산산조각난 해골의 생기 없는 자네를 멍하니 바라보며 마롱은 첸이 C랭크 레어로드를 단 한 방에 컷해버렸다는 사실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우리 첸은 다른 친구들이 아직 얼음 속에 꽁꽁 얼어있다는 사실을 무심하게 툭 던져줘. 그제야 마롱은 아차 싶었는지 보스전 내내 다른 친구들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 마롱은 친구들이 금단의 아이스크림이 되어버리기 전에 얼른 녹여주려고 불이 나게 달려가. 마롱이 자리를 뜨자 첸은 주변에 보는 눈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프로스트 리치킹을 포식할 기회가 생겼다는 걸 눈치채. 그는 쓰러진 레어로드를 순식간에 흡수해버리고 보스의 아크틱 노바 스킬 덕분에 클라우드 메이지 클래스까지 획득해. 아크틱 노바가 주변의 모든 드론의 시야를 가려버린 덕분에 아무도 그의 숨겨진 능력을 알아채지 못하게 된 거지. 그리고 갑자기
또 다른 깜짝 알림이 떠 뇌전 암살자 클래스의 레벨도 함께 오르면서 스탯 하나를 강화할 수 있는 별 하나를 추가할 수 있게 된 거야. 완전 이득이지. 화면은 D랭크 레어인 글룸바인 그로토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학생회장 팀이 완전히 탈탈 털리고 있어. 아무리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어봐도 이 D랭크 보스는 아마추어 각성자들인 이 팀이 감당하기엔 맷집이 너무 셌던 거야. 사슬로 괴물의 움직임을 묶고 있던 마법사는 이미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번개궁수의 화살은 레어로드한테 진짜 데미지를 주기는커녕 그냥 가벼운 마사지 수준밖에 안 먹혀. 이 팀원들은 마치 해피멜 장난감 상자 안에 싸구려 피규어들처럼 이리저리 휙휙 내동댕이 쳐져. 이 엄청난 굴욕감에 그들은 여태껏 했던 전투 시뮬레이션이 다 헛수고였나 자괴감에 빠지지. 이 정도 수준의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는 단 한 번도 상대해 본 적이 없었거든. 마법사는 보스를 쓰러뜨릴 유일한 희망이 회장뿐이라는 걸 빠르게 직감해. 후방 멀찍이서 회장은 아주 드라마틱한 포즈를 잡고 있어. 서포터 마법사들의 버프를 떡칠한 채로 자신의 궁극기를 모으는 중이지. 마침내 에너지를 충분히 모은 회장은 불타오르는 검을 들고 보스를 향해 몸을 날려. 검날이 보스의 코어를 정통으로 꿰뚫고 내부에서부터 보스를 녹여버리는 거대한 불꽃 폭풍을 일으키며 폭발해. 팀원들은 역사책에 남을 전설의 탄생이라며 환호성을 치르고 난리가 나. 드론은 학생회장팀이 30분을 조금 넘긴 기록으로 D랭크 레어를 클리어했다고 방송해 완전히 기세가 등등해진. 그의 파티원들은 자기들이 무조건 1등을 차지했다고 확신해 다른 어떤 팀도 이 기록을 깰 수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 그들은 랭킹 맨 꼭대기에 자신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을 걸 한껏 기대하며 위풍당당하게 레어를 빠져나와. 곧이어 그들은 일찍 포기하고 텔레포트로 탈출한 학생들로 가득 찬 복도를 걸어가게 돼. 대부분의 학생들은 난생 처음 마주친 악마들의 공포에 질려 완전히 트라우마에 빠진 표정이야. 그때 회장의 꼬붕 하나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우리 첸과 그의 스쿼드를 우연히 발견해. 지쳐 보이는 첸의 일행을 쓱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광탈했음이 틀림없다고 단정지어버려. 그 꼬붕은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다가와서는 아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굴더니 중간에 실패하고 쫓겨났냐며 첸을 조롱하기 시작해. 충성스러운 개가 계속 짖어대렸는데 주인이 황급히 입을 다물게 해. 왜냐하면 연맹 부회장이 다가오고 있었거든. 이 우아한 분위기의 남자는 천천히 박수를 치며 학생들의 멋진 활약을 축하해줘.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회장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한 명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흥분해서 거의 벌벌 떨 지경이야. 팅 회장이 자신만만하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어. 하지만 카벤디시 부회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를 완전히 무시한 채 휙 지나가 버려. 이렇게 대놓고 개망신을 당한 회장은 자존심이 와장창 깨지는 걸 느껴.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회장이 회장의 라이벌인 첸을 향해 큰 소리로 진정한 전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남자는 첸의 어깨를 꽉 쥐고는 주변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발표해. 첸이 D랭크 던전을 단 20분 만에 클리어했다고 말이야. 심지어 부회장 소속 길드의 프로팀들조차 달성해본 적 없는 미친 기록이라는 거지. 학생회장과 그 똘마니들은 그야말로 꼴먹은 병우리가 돼버려. 바닥을 기던 득보잡 4명이 자기네 10명 풀파티의 기록을 깨버린 것도 모자라. 실제로 D랭크 레어를 클리어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반면에 첸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한테 칭찬을 받든 말든 우리 첸한텐 진짜 아무 의미도 없거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도대체 왜 굳이 이 아카데미까지 직접 찾아왔는지 궁금해하긴 해. 칼 카벤디시는 첸의 이름을 아주 잘 기억해두겠다고 차분하게 말해. 그러고는 자기를 이곳에 처음 초대한 장본인인 공린을 향해 고개를 돌리진. 부회장은 공린의 아들도 재능이 있다며 아주 영혼 없는 반쪽짜리 칭찬을 무심하게 던져. 그 말은 공린부자 모두에게 엄청난 굴욕감과 씁쓸함을 남겨버리지. 할 말을 마친 부회장은 이제 가봐야겠다며 자리를 뜨겠다고 선언해. 그러자 디렉터가 황급히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하려 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데 상위 두 팀이 동점을 기록했다고 선언해버려. 그 결과로 두 팀 모두 임페리얼 길드에 합류할 수 있는 공식 초청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야. 그 소식은 첸의 룸메이트들에겐 그야말로 천상의 멜로디처럼 들렸어. 첸의 미친 하드 캐리 덕분에 사실상 인생 핀 거나 다름없어졌으니까. 팅 회장의 부하들도 신나서 축하하지만 정작 회장 본인은 이 결과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 이어서 디렉터는 각 팀의 주장들에게 리더십을 인정하여 길드 내 관리직을 부여할 것이며 상금 100만 달러는 두 팀이 정확히 반씩 나눠 가질 거라고 덧붙여. 그 말을 듣고 두 팀의 리더 모두 눈에 띄게 놀라는 눈치야. 첸은 속으로 50만 달러만으로는 자신의 빚을 청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조용히 걱정해.
미스를 익스체인지 길드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남은 금액을 벌어들일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야만 했거든. 하지만 그 걱정은 곧 의미가 없어질지도 몰라. 왜냐하면 팀 회장이 통정 결과를 대놓고 거부해버렸으니까. 그는 진정한 승자를 가리기 위해 1대1 결투를 하자고 당당하게 선언해 챔피언은 오직 한 명뿐이어야 한다면서 말이야. 이 갑작스러운 도발은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디렉터는 물론이고 떠나려던 부회장의 발걸음마저 멈추게 만들어. 조카의 이 무모한 행동에 기겁한 디렉터는 지금 결과에 만족하라며 다급하게 그를 말리려고 해. 디렉터인 늙은이는 아까 당한 굴욕을 생각하면 동점 처리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최고의 결과라고 설명하지. 그는 우리 첸이 이런 무의미한 결투를 당연히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며 침착함을 유지해. 하지만 우리 첸은 그 도전을 즉각 수락해버려. 단 하나의 조건을 걸고 말이야. 바로 이긴 사람이 상금 100만 달러를 전부 독식한다는 조건. 이 매운맛 반전은 부회장마저 발길을 돌리고 출발을 취소하게 만들 정도로 흥미진진했지. 조건이 성립되자 첸은 이 모든 승부를 단번에 끝내버릴 준비를 마치고 팀 회장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앞으로 나서